졸업사진 찍을 때 세레나에게서 가장 먼 곳으로 슬쩍 빠져나왔다. 한때 간절히 원했던 그 사진, 이제는 상관없어. 전생에 그녀는 억지로 나와 결혼했고 6년 내내 난 그녀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 이제 고백하려던 그날로 회귀한 지금 난 미련 없이 돌아선다. 고백용으로 준비했던 맞춤 목걸이를 반품하고 담임 선생님을 찾아가 지망대학을 바꿨다. 멀리 떨어질수록 우리의 인연은 두 번 다시 엉키지 않을 거야. 선생님은 내 원서를 챙기시더니 반 친구들에게 알리라고 말씀하셨다. 졸업사진 촬영이 끝났지만 아무도 떠나지 않는다. 오늘 밤 우리들의 작별 파티가 열리니까 난 고개를 끄덕이고 반장에게 말을 전한 뒤 운동장으로 향했다. 모두가 자리를 잡는 데만 거의 30분이 걸렸다. 릴리가 다 안다는 듯한 표정을 짓는다. 잘 봐, 그녀가 말한다. 리암은 분명 내 바로 옆에 서게 될걸? 넌 사진 찍는 걸 싫어하니까 이게 사실상 너희의 첫 커플 사진이 되겠네. 그가 이런 기회를 놓칠 리가 없잖아? 세레나는 무관심한 척 쿨한 표정을 유지하지만 눈길은 자꾸만 앞을 향한다. 오늘 난 그녀에게 굳이 말을 걸지 않았다. 예전엔 음료수를 사주거나 펜을 빌리는 등 온갖 핑계를 대며 다가갔을 텐데. 하지만 오늘 난 요지부동이다. 그녀에게 무슨 문제라도 있나? 오늘 아침 등굣길에 기다려주지 않아서 화가 난 걸까? 좋아. 그녀는 매년 자신을 위한 생일 선물을 스스로 준비해왔으니 이번엔 그냥 넘어가주지. 그녀가 선물을 주면 그 앞에서 바로 열어봐야지. 하지만 릴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세레나의 시선이 내게 머문다. 난 세레나에게서 최대한 멀리 떨어진 채 제이에게 기대어 서 있다. 누가 저쪽으로 밀어버렸나 보네. 릴리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세레나는 주변 공기가 싸늘하게 식는 것을 느낀다. 상관없어. 그녀가 차갑게 뱉는다. 그 순간 한 남학생이 세레나의 앞자리로 들어온다. 리암, 정말 여기 서 있을 거야? 세레나는 저 멀리 있잖아. 너희들 너무 떨어져 있는데? 제이도 눈치를 챘는지 조용히 다가온다. 괜찮아. 내가 대답한다. 어디에서든 상관없어. 사진작가가 외친다. 자, 여러분,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치즈하세요. 작가의 목소리가 잦아들며 찰칵 사진이 찍힌다. 내 환한 미소에 시선이 꽂힌 세레나. 왠지 모를 짜증이 가슴속에서 치밀어 오른다. 몇몇 친한 친구들은 남아서 작가와 추가 사진을 찍는다. 릴리가 다시 세레나를 쿡 찌른다. 어른 공주 연기는 이제 그만해. 저기 좀 봐. 여자애들이 리암이랑 사진 찍으려고 잔뜩 몰려들었잖아. 내 말 들어봐. 걔가 널 얼마나 좋아하는데 분명 너한테 사진 찍자고 올 거야. 그때 오면 너무 튕기지 마. 알았어. 알겠다고. 세레나의 기분이 아주 조금 나아진다. 그녀는 내가 다가와 권하기를 기다리며 일부러 눈에 띄는 곳에 자리 잡는다. 몇몇 남자애들이 사진을 찍자고 했지만 그녀는 오직 나를 위해 전부 거절한다. 하지만 그녀는 여자애들이 계속 나를 부르고 내가 모두 수락하는 모습을 지켜보게 된다. 설상가상으로 난 그녀는 완전히 잊은 채 담임 선생님께 달려가 사진을 요청한다. 세레나 바로 옆에 선 릴리는 그녀의 기분 변화를 온몸으로 느낀다. 세레나는 마치 걸어다니는 냉동고 같다. 그녀가 가는 곳마다 공기가 쩍쩍 얼어붙는다. 릴리는 다급히 할 말을 찾아낸다. 리암이 그냥 부끄러워서 그럴 거야. 걔가 몇 년 동안 너만 좋아한 거 알잖아. 별거 아닌 걸로 화내지 마. 정사진 찍고 싶으면 폰으로 언제든 찍으면 되지. 세레나는 싸늘한 눈빛을 쏘아보내더니 말없이 가버린다. 사진 촬영이 끝나고 반장이 작별회식을 위해 모두를 불러 모은다. 이제야 모두가 진정한 해방감을 만끽한다. 졸업 파티에서 선생님들은 따로 앉으셨고 대부분의 학생이 가서 잔을 올린다. 전생에 내 눈엔 오직 세레나뿐이었지. 언제 고백할지, 언제 선물을 줄지만 계산하면서. 하지만 이제 난 제이를 끌고 가 직접 선생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 2학년 때 이과를 선택한 후로 이 선생님들은 2년 내내 우리를 위해 헌신하셨다. 밤 9시 파티가 무르익을 즈음 릴리가 마이크를 잡고 중앙으로 나선다. 얘들아, 주목. 오늘은 우리가 헤어지는 날이야. 졸업날이기도 하지만 오늘은 세레나의 18번째 생일이기도 해. 다 같이 생일 축하해주자. 고백할 사람이나 선물 줄 사람 있다면 지금 이 순간에 놓치지 마. 그녀는 말을 하면서 내 쪽을 향해 과장된 눈짓을 보낸다. 난 고개를 숙인 채 음식만 깨닥거리며 이따금 폭만 만지작거렸다. 분위기 폭발. 모두가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다. 세레나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진다. 그녀는 이런 식의 주목을 싫어한다. 특히 모두의 앞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리암은 아무런 반응조차 없다. 회식 내내 그는 최대한 멀리 앉아 밤새 그녀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녀 자신도 왜 내 일거수일투족을 살피는지 모르겠지만 내 모든 행동이 그녀의 신경을 긁는다. 지금 그녀의 기분은 바닥을 치고 있다. 하루 종일 억눌러왔던 좌절감이 마침내 폭발 직전에 다다른다. 회식은 이제 거의 끝나간다. 선생님들은 이미 자리를 뜨셨다. 주변 친구들은 신나게 생일 노래를 부르는데 리암은 관심조차 없다. 노래 한 소절 부르지 않고 그저 폰만 들여다보고 앉아있다니. 그녀의 눈이 분노로 이글거린다. 노래의 마지막 음이 끝나자마자 그녀는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가버린다.
세레나, 같이 가. 천천히 좀 가. 릴리가 뒤를 쫓아 달려간다. 제이가 걱정스러운 듯 나를 돌아본다. 야, 쟤 가버렸는데? 너 진짜 괜찮아? 난 정말 모르겠다는 듯 고개를 들었다. 누가 떠났다고? 제이가 알게 된 순간이었지. 난 정말 상관없어. 이제 우리 모두 각자의 길을 갈 때니까. 누구 장기 자랑할 사람 없어? 노래 한 곡이라도. 반장이 분위기를 띄우려고 애쓴다. 갑자기 일어서서 근처에 있는 여학생에게 다가간다. 기타 좀 빌려줄 수 있어? 어린 시절을 부르고 싶어. 우리 모두의 18살을 영원히 기억했으면 좋겠어. 내가 이렇게 나서는 걸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평소에 난 그저 세레나 뒤만 졸졸 따라다녔으니까 교실 안은 즉시 연호로 가득 찬다. 한 곡 더, 한 곡 더. 의자에 앉아 손가락을 현이로 가볍게 올린다. 부드럽고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온다. 낮고 따뜻한 목소리로 노래를 시작한다. 마지막 음이 사라지자 박수갈채가 쏟아진다. 기타를 품에 안은 채 조용히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인다. 몇몇 반 친구들이 이 순간을 폰에 담아 단톡방에 올린다. 그 시각 릴리와 세레나는 이미 차를 타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영상이 올라오자마자 릴리가 그걸 확인한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내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그녀는 깜짝 놀란다. 세상에나, 리안 목소리 진짜 대박이다. 그렇게 오래 알고 지냈는데 기타 치며 노래까지 잘하는 줄은 꿈에도 몰랐어. 정말 감동적이야. 노래가 끝났는데도 릴리는 여전히 흥분상태다. 세레나, 게임 좀 멈춰봐. 단톡방 좀 확인해보라니까? 내가 이상한 거야? 아니면 얘가 너 보라고 일부러 이러는 거야? 예전에 리암이라면 절대 사람들 앞에서 노래 같은 거 안 했을 텐데. 세레나는 이미 짜증이 난 상태였다. 그때 게임 속 캐릭터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린다. 그녀는 짜증 섞인 손길로 컨트롤러를 내팽개친다. 왜 자꾸 5초마다 리암 얘기를 꺼내는 건데? 너 걔 좋아하기라도 해? 이제 걔가 뭘 하든 나랑은 아무 상관없어. 내 앞에서 걔 얘기 꺼내지 마. 오늘은 그녀의 생일인데 리암은 선물 하나 챙기지 않았다. 같이 집에 오지도 않고 마치 투명인간 취급을 하니 말이다. 그런데 내가 왜 걔 신경을 써야 해? 나 잘 거야. 네 마음대로 해. 거실에 혼자 남겨진 밀리는 할 일이 없어지자 집으로 돌아간다. 밤 10시 30분. 마침내 고별 만찬이 끝났다. 먼저 제이를 택시에 태워보낸다. 손을 흔들어 작별 인사를 하고 다른 친구들과도 인사를 나눈 뒤 천천히 수가문에 별장으로 걷기 시작한다. 마침 같은 방향으로 가는 반 여학생 한 명이 있었다. 그녀는 긴장한 기색으로 같이 가도 되냐고 묻는다. 전생 같았으면 세레나의 눈치를 보느라 거절했겠지만 지금의 난 그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고마워. 가는 길 번거롭지 않아? 그녀는 수줍게 고개를 젓는다. 전혀요. 몇 분 더 걷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난 따뜻하게 고맙다고 인사한다. 우린 한 걸음 정도 거리를 둔 채 같은 방향으로 걷는다. 30분 뒤 수가문의 별장에 도착했다. 작별 인사를 건넨다. 고마워요. 다 왔네요. 조심해서 들어가요. 그녀는 바로 움직이지 않는다. 한참 동안 망설이다 마침내 용기를 낸 듯 보였다. 오랫동안 좋아해왔어요. 아마 저를 눈치채지 못했겠지만 제 진심이에요. 당신이 다른 누군가를 좋아하는 건 알지만 항상 행복하게 바라요. 참으려 했지만 눈물이 먼저 툭 떨어진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구나. 세레나가 날 좋아하지 않는 건 내 잘못이 아니었어. 나도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었어. 고마워. 목소리가 떨려 나온다. 나한테 고백해준 사람은 네가 처음이야.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날 좋아해줘서 정말 고마워.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려줬어. 단순한 고백에 내가 이렇게 울 줄은 몰랐던 모양이다. 그녀는 허둥지둥 티슈를 찾아 내 손에 쥐어준다. 저기요, 당신은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알고 있죠? 수많은 여학생들이 꿈꾸는 이상형이라고요. 당신을 좋아하면서도 말 한마디 못 꺼내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암, 당신은 진심으로 멋져요. 오늘 이 말을 전하기 위해 제 모든 용기를 다 쥐어짰어요. 오늘이 아니었다면 이 감정을 평생 무덤까지 가져갔을지도 몰라요. 제게 이런 기회를 줘서 고마워요. 난 눈물을 닦고 미소 짓는다. 진심 어린 미소를. 고마워. 이름이 뭐야? 우리 계속 연락하고 지내자. 나중에 언제 같이 놀기도 하고. 그녀는 완전히 헐에 찔린 듯 놀라더니 곧바로 이름과 번호를 알려준다. 우린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았다. 그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떠나간다. 그녀가 멀어지는 것을 바라보는다. 하지만 2층 발코니 어둠 속에서 그 모든 순간을 지켜보는 누군가가 있다는 건 눈치채지 못한다. 세레나가 차갑고 비웃는 듯한 미소로 나를 내려다보고 있다. 그녀는 내가 노래하는 영상을 대체 몇 번이나 돌려본 걸까? 내내 여기서 기다렸건만 정작 그녀가 본 건 내가 웃으며 어떤 여자애와 위체 친구를 맺는 모습뿐이다. 내 사랑이란 게 고작 이런 거였어? 세레나가 싸늘하게 읊조린다. 정말 저렴하네. 오늘은 내 18번째 생일. 가장 중요한 날인데 넌 하루 종일 나를 무시했어.
그런데 지금은 고백한 여자애랑 히히덕거리고 있네. 리안, 너 정말 여자 없이는 하루도 못 버티는 거니? 다시는 나한테 귀여우지 마. 내가 집 안으로 들어가고 나서야 세레나도 마침내 자기 방으로 발길을 옮긴다. 만약 그가 생일 선물을 들고 돌아온다면 이번 한 번은 그냥 넘어가줄 생각이다. 이게 그의 마지막 기회다. 아니면 다시는 내 뒤를 졸졸 따라다니게 두지 않을 테니까. 시간이 째깍째깍 흐른다. 그녀는 방문이 잠기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한다. 하지만 밤 8시 반이 되어도 나는 끝내 나타나지 않는다. 세레나는 결국 참지 못하고 몸을 일으킨다. 그리고 문을 벌컥 연다. 주방의 희미한 불빛을 제외하고 아래층의 모든 불은 꺼져 있다. 오 아주머니는 막뚝잠에서 깬 참이었다. 인기척을 듣고 확인하러 나온 아주머니는 깨어있는 세레나를 보고 깜짝 놀란다. 세레나 아가씨, 왜 아직 안 주무세요? 냉장고에 케이크가 있어요. 아버님이 아가씨를 위해 두고 가신 거예요. 좀 드시겠어요? 세레나는 고개를 젓는다. 리암은 어디 있죠? 오 아주머니가 하품을 참으며 말한다. 리안 도련님은 집에 오자마자 곧장 방으로 들어갔어요. 아마 지금쯤은 자고 있을걸요? 무슨 일 있으세요? 가서 깨워드릴까요? 졸음 때문에 세레나의 표정을 살피지 못한 오 아주머니가 계속 말을 잇는다. 아주머니의 말이 이어질수록 세레나의 얼굴은 어두워지고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내려앉는다. 아니요, 케이크 좀 먹을게요. 그녀는 직접 냉장고로 향한다. 여전히 비몽사몽인 오 아주머니는 분위기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다. 그저 아가씨의 상태가 좀 이상하다는 것만 느끼며 다정하게 덧붙인다. 아가씨, 그건 좀 봐라요. 이 시간에 너무 많이 드시지는 마세요. 이제 푹 쉬세요. 세레나는 기가 막혀 칠소가 나올 지경이다. 친구들의 파티도 거절했다. 가족 모임도 마다했다. 그녀가 원한 건 오직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나를, 생일 선물을, 무언가 특별한 것을 기다렸다. 하지만 하루가 다 지나도록 나는 그녀에게 생일 축하해라는 그 흔한 말 한마디조차 건네지 않았다. 그러고는 딴 여자랑 웃고 떠들며 시간을 보내다니. 그녀는 화가 났다. 그 누구도 달랠 수 없을 만큼 분노 그 이상의 감정이 휘몰아친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내 그림과 자리는 박탈이야. 네가 먼저 와서 사과하지 않는 한 우린 정말 끝이야. 그렇게 화가 나 안절부절 못하던 어느 얼음공주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인다. 다음날 아침, 나는 아침 식사를 마치고 집을 나선다. 오 아주머니가 머뭇거리며 묻는다. 리안 도련님, 세레나 아가씨는 안 기다리시나요? 두 분은 항상 같이 다니셨잖아요.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한다. 아주머니, 오늘 할 일이 좀 있어서요. 우리도 이제 성인이잖아요. 맨날 붙어 다니면 사람들이 수군거릴 거예요. 오 아주머니가 눈살을 찌푸린다. 어젯밤 8시 넘어서 아가씨가 일어나 케이크를 드시더라고요. 단 건 안 좋아하시는 줄 알았는데 말이죠.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냥 당겼나 보죠. 그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는 척하고 싶지 않아요? 사실 그녀는 단 걸 아주 싫어하는 건 아니다. 그저 내가 만든 걸 싫어했을 뿐. 드디어 그 사실을 명확히 깨달았다. 내가 막 집을 나설 때 세레나가 잠에서 깬다. 그녀는 식탁에 앉아 자신이 완전히 혼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오 아주머니, 리암은 어디 있죠? 벌써 9시인데 참나, 아직도 침대에 있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난다. 마치 그가 아침 수발을 받아야 하는 기빈이라도 된 줄 아는 모양이라고 생각하면서 정원에 물을 주던 우 아주머니가 세레나의 질문을 듣는다. 아주머니는 물뿌리개를 내려놓고 안으로 들어온다. 세레나 아가씨, 리암 도련님은 이미 식사하고 나가셨어요. 세레나가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린다. 나갔다고요? 이제 막 방학이 시작됐을 뿐인데 대체 어디 갔단 말이야? 우 아주머니가 고개를 젓는다. 말씀은 없으셨지만 오늘 아주 멋지게 차려입으셨더라고요. 기분도 아주 좋아 보이셨고요. 무슨 좋은 일이라도 생긴 모양이에요. 세레나는 갑자기 빵을 삼키기가 힘겨워진다. 리암, 너 정말 이번에는 제대로 선을 넘네? 더 이상 아침 식사 자리에서 기다리지도 않고 나가기 전 인사 한마디도 없다니? 내가 어젯밤 그 여자애랑 데이트를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세레나의 가슴에 돌덩이처럼 얹혀 시시각각 그녀를 압박한다. 그녀는 억지로 우유를 들이켜고는 유리잔을 3개 내려놓는다. 세레나 아가씨, 괜찮으세요? 어디 몸이라도 안 좋으신 건 아니죠? 의사를 부를까요? 우 아주머니는 지시를 기다리며 그 자리에 머뭇거린다. 아주머니는 세레나 아가씨가 이렇게 흥분한 모습은 처음 본다. 아가씨는 평소 차갑고 냉담했지만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 일은 드물었기 때문이다. 괜찮아요. 세레나의 목소리는 차갑고 딱딱하게 끊어졌다. 나갈 때 별말 없었나요? 내 안부는 안 묻던가요? 우 아주머니가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요, 리안 도련님도 아시는 거죠? 아가씨가 당신을 따라다니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신다는 걸요. 그래서 이제 더는 귀찮게 하지 않기로 마음먹은 모양이에요. 오히려 축하드려요, 세레나 아가씨. 드디어 그토록 원하시던 평온을 찾으셨네요. 우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덧붙였다.
세레나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그녀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러니까 내가 그를 싫어하는 걸 알고 있었고 지금 내가 기뻐해야 한다는 거야? 아주머니는 오늘 세레나 아가씨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직감했다. 이렇게 질문을 쏟아낸 적도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적도 없었으니까. 세레나 아가씨, 수 가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아요. 두 분이 가깝지 않았다는 걸요. 시간이 흐르면서 도련님도 깨달으셨겠죠? 아가씨의 마음이 결코 같을 수 없다는 걸요. 그래서 이제 아가씨를 좋아하는 걸 그만두기로 하신 거예요? 그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됐어요. 다 알았으니까 그만 가보세요. 세레나는 대화를 끝냈지만 가슴속 답답함은 더 묵직하게 가라앉았다. 쿵, 다른 사람들 눈에는 내가 늘 리암을 멸시하는 것처럼 보였던 거구나. 그리고 이제 리암은 포기했어.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벌써 멀어지고 있다고? 어쩌면 이게 잘된 일인지도 몰라. 드디어 그에게서 해방될 수 있어. 그녀는 쇼핑이나 가려고 릴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게임은 역시 PC방에서 하는 게 최고지. 릴리는 깜짝 놀랐다. 세레나가 이렇게 빨리 기분을 풀 줄은, 게다가 먼저 놀자고 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녀는 수신의 빌라로 차를 몰고 와서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리암은 어디 있어? 걔는 안 오는 거야? 안 와. 세레나가 릴리의 머리를 가볍게 툭 쳤다. 왜 자꾸 리암 이야기를 꺼내고 그래? 설마 네가 걔를 좋아하는 건 아니지? 나보다 더 신경 쓰는 것 같네. 릴리는 어색한 듯 코를 쓱 비겼다. 농담도 잘하네? 그냥 네 뒤에 항상 붙어있는 게 익숙해서 물어본 거야. 근데 진짜 어디 갔어? 정말 같이 안 가는 거야? 세레나는 아무렇지 않게 어깨를 으쓱했다. 벌써 나갔어. 어느 여자애랑 놀러 나갔는지 누가 알겠어? 가다. 그 말을 듣고 릴리도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나는 버스에서 내려 어제 봐둔 가게 주소를 향해 걸어갔다. 터벅터벅. 들어서자마자 직원이 나를 반기며 점장을 부르러 갔다. 어제 꽤 많은 이야기를 나눴지. 오늘은 거의 구면이나 다름없다. 정말로 환불하시겠어요? 이 물건에는 당신의 진심이 정말 많이 담겨있는데. 한번 떠나보내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어요. 정장이 다시 한번 주의를 주며 물었다. 그녀는 이 목걸이가 예약하는 데만 꼬박 3개월이 걸렸다는 걸 안다. 커스텀 제품을 위해 그렇게 오랫동안 공을 들이다니 정말 대단한 정성이었다. 나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고개를 끄덕였다. 결심했습니다. 이걸 주고 싶었던 사람은 이제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가지고 있어봐야 소용없죠. 점장은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이렇게 값진 커스텀 제품을 직접 환불하시겠다니 당신의 사정을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옥내 가격의 70%에 다시 매입해드릴게요. 저희 매장을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건 예상치 못한 행운이었다. 나는 감사하며 얼른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가게가 번창하시길 빌게요. 솔직히 말하겠다. 지금 내게 이 돈은 정말 간절하니까. 점장은 미소를 지으며 목걸이를 받아들었다. 전 주인은 아니고 점장일 뿐이에요. 주인분께서 특별히 승인하셨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금방 처리해드릴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10분 후 35,000위안이 내 계좌에 입금되었다. 띠링!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하고 거리로 나섰다. 2달간의 방학, 뭐라도 벌어야만 해. 그러다 마침 구인 광고가 붙은 버블티 가게를 발견했다. 여름 단기 알바생을 모집 중이었다. 매니저와 짧은 면접 끝에 시급 20위안에 합의했다. 고등학교 졸업장도 없는 처지에 나쁘지 않은 조건이다. 나는 곧바로 일을 시작했다. 함께 일하는 여학생도 이제 막 졸업하고 여름 알바를 하는 중이었다. 그런데 하필이면 어제 나를 집에 데려다준 그 소녀였다. 여기서 널 보게 될 줄은 몰랐네. 리암, 너 그 고급 주택단지에 살지 않아? 너도 이런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거야?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오해하고 있네? 난 그냥 거기서 지내는 것뿐이야. 내 집이 아니거든. 난 고아야. 부모님도 안 계셔. 앞으로 2달 동안 잘 부탁해. 그 소녀 애비는 정말이지 지독할 정도로 수줍음을 많이 탔다. 그녀는 몹시 당황한 표정이다. 정말 미안해. 아픈 기억을 들춰내려던 건 아니었어. 전혀 몰랐거든.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만 해줘. 나는 아무렇지 않게 어깨를 으쓱한다. 괜찮아. 평생을 고아로 살았는 걸. 익숙해. 부모님이 왜 날 버렸는지조차 몰라. 솔직히 나한테는 남이나 다름없어. 전생에 한 여자가 나를 찾아왔었지만 세레나를 두고 떠날 수 없어서 거절했었지. 그들에게 돌아갈 기회를 내 손으로 포기했던 거야. 고아원에서 자라며 가족이 필요 없어진 지는 이미 오래다. 우리 둘은 일 속에 파묻힌다. 시간은 화살처럼 흘러간다. 우리는 함께 점심을 먹는다. 밤 9시 교대가 끝나고 이비가 다시 나를 배웅해주던 그때 세레나가 우리를 발견한다. 그녀는 굳은 얼굴로 정원문을 노려보며 기다리고 있었다. 나를 보자마자 그녀가 비웃음을 날린다. 드디어 그 어린 여자친구랑 떨어지셨나 보네? 그냥 걔네 집으로 따라가지 그랬어? 뒤돌아볼 필요도 없다. 이미 뼈저리게 알고 있는 목소리니까.
10년 전으로 회귀한 지금 내 심장은 그녀를 비워내기 위해 천천히 박동하고 있다. 그녀는 내가 아주 오랫동안 사랑했던 여자다. 내 몸의 모든 세포가 한때는 그녀만을 갈구했다. 만약 전생에서 그녀가 내게 그런 깊은 상처를 주지만 않았어도 결코 포기하고 싶지 않았을 거다. 한때는 나의 구원이었으나 그녀가 남긴 흉터는 그 무엇보다 깊고 쓰라렸다. 희망을 주는 척하더니 결국 나를 전보다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밀어넣었다. 그녀에게 묻고 싶은 게 너무나도 많다. 그날 왜 내 전화를 받지 않았는지, 왜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단 것인지, 왜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끊임없이 굴욕을 주었는지. 하지만 눈앞에 그녀는 전생의 그 여자가 아니다. 나는 모든 것을 기억하는 남자이고 그렇기에 우린 절대로 함께할 수 없다. 수아가씨, 무슨 용건이라도 있으신가요? 말씀하시죠. 나는 지독할 만큼 차분하게 마치 예의를 차려야 할 타인을 대하듯 선을 긋는다. 세레나는 미간을 찌푸린 채 정원 난간에 몸을 기댄다. 내가 그녀를 수아가씨라고 부르다니. 3년 내내 염치도 없이 그녀를 세레나라 부르며 줄줄 따라다녔는데 이제 예고도 없이 변해버린 것이다. 그녀는 내가 자신을 사랑한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세레나는 가슴 속 무언가가 툭 떨어지는 기분을 느낀다. 내가 그 여자애와 함께 돌아오는 걸 처음 봤을 때만 해도 별 생각 없었다. 그녀와 같은 대학에 가려고 내가 얼마나 뜻빠지게 노력했는지 알고 있었으니까. 내 마음속에 다른 누군가가 들어갈 자리가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내 눈을 바라보는 그녀는 아무것도 찾지 못한다. 오직 고요하고 어두운 정적뿐. 예전에는 뒤를 돌아보기만 해도 내 반짝이는 눈동자 속에서 읽을 수 있었는데 그 부정할 수 없는 갈망과 조용한 애원을. 아주머니의 말이 맞았던 걸까? 리암이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서 쫓아다니게 멈춰서 생의도 있고 선물도 없고 연락조차 없이 일부러 거리를 두는 거라고? 그녀가 여기서 기다리지 않았다면 그는 영원히 자신을 피했을까? 세레나는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오른다. 가슴속에 뜨거운 무언가가 걸린 듯 답답하고 타들어간다. 하루 종일 릴리와 함께 있었지만 그녀의 온 신경은 나에게 쏠려 있었다. 내 메시지를 놓칠까봐 두려워하며 계속 휴대폰을 확인했다. 오후 4시에 이직 귀가에 지금까지 기다렸던 것이다. 그런데 돌아온 결과가 고작 이거라고? 그녀는 여유롭고 우아한 자태를 유지하려 애쓰지만 목소리에 섞인 날카로움은 숨기지 못한다. 이제는 나를 수아가씨라고 부르시겠다? 고등학교 내내 세레나라고 부르며 따라다녔으면서 나는 그 미끼를 물지 않는다. 대신 아무 생각 없이 뒤로 물러나 우리 사이의 거리를 벌린다. 내 목소리는 여전히 무미건조하다. 그땐 제가 너무 어려서 철이 없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수아가씨, 없으시면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한 걸음의 물러남이 세레나를 완전히 폭발하게 만든다. 그녀는 울컥 치솟는 감정을 억누르며 차가운 비웃음을 흘린다. 수아가씨라니 참나. 좋아, 그럼 가서 국수 한 그릇 말아와. 배고프니까. 그녀가 정말 참을 수 없는 건 내가 뒷걸음질 쳤다는 사실이다. 그저 나를 조금이라도 더 잡아두기 위한 핑계가 필요할 뿐.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다정한 말은 나오지 않고 불안함을 강압적인 명령 뒤에 숨긴다. 나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주방으로 향한다. 전생에서 나는 4년 동안 그녀를 위해 요리를 했다. 그녀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손바닥보듯 깨고 있었다. 파는 빼고, 생강도 빼고, 식초도 빼고, 망고 알레르기 있음. 나는 그녀의 모든 것을 알았으나 그녀는 나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 그녀에게 나는 그저 가치 없는 그림자일 뿐이었으니까. 자신의 에너지를 단위의 초도 써서 이해할 가치가 없는 존재. 하지만 이제는 상관없다. 내가 마침내 영원히 떠날 때 그녀도 군말 없이 나를 놓아줄 테니까. 5분 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수에 술안을 올리고 햄 한 조각을 곁들여 들고 나와 그녀 앞에 조용히 내려놓는다. 수아가씨, 드세요. 저는 이제 자러 가겠습니다. 덥서. 세레나가 갑자기 손을 뻗어 내 손목을 낚아챈다. 그녀의 손끝에서 전해지는 온기에 나는 그대로 멈춰선다. 어딜 가려고 하는 건데? 그녀의 목소리는 일부러 반호하게 들린다. 설마 나더러 이 그릇을 직접 설거지하라고 내버려 두는 거야? 진실은 이렇다. 그녀는 그저 침묵 속에서라도 내가 조금 더 곁에 머물기를 바랄 뿐이다. 내가 요리한 적이 거의 없으니 분명 맛없는 국수일 거라 각오했겠지. 하지만 젓가락 가득 한 입 먹는 순간 익숙하면서도 놀라운 온기가 입안에 퍼진다. 아주머니의 솜씨보다 훨씬 훌륭하다. 그녀가 눈을 깜빡인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내뱉는다. 네가 이렇게 요리를 잘하는 줄 몰랐어. 그 짧은 말 속에는 본인조차 깨닫지 못한 칭찬이 숨어있다. 나는 미소 짓지만 눈동자에는 씁쓸함이 서려있다. 전생에 나는 그녀가 아주 조금이라도 나를 좋아해주길 바라며 모든 요리를 만들었다. 그때는 10끼를 만들어도 그녀는 한 끼조차 거의 손대지 않았는데 언제나 별로라는 말뿐이었다.
알고 보니 내 요리가 문제가 아니었던 거다. 단지 그녀는 내가 만든 건 무엇이든 원하지 않았을 뿐. 그런데 이제야 겨우 맛있다고 말해지네. 이게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지만 전생의 기억이 떠오르는 순간 수천 개의 바늘이 사방에서 찌르는 듯한 통증이 가슴을 짓누른다. 다 먹었어? 설거지하러 갈게. 손을 거두며 몸이 건조하게 말한다. 뭐가 그렇게 급해? 세레나가 젓가락을 쥔 손에 힘을 준다. 그녀는 그저 단 몇 분이라도 더, 단 몇 마디라도 더 나누고 싶을 뿐이다. 나는 대답하지 않는다. 고개를 숙인 채 휴대폰 화면을 가볍게 넘긴다. 세레나가 힐끗 보더니 내 입가에 서린 미소를 포착한다. 그 모습이 그녀를 묘하게 자극한다. 그 여자애한테 문자하는 건가? 안 돼. 당장 멈추게 해야 해. 내일 베이징으로 돌아갈 거야. 우린 졸업했잖아. 어차피 대학교도 거기 있고. 세레나는 화를 참으며 젓가락을 껍지지만 목소리에는 단박을 허용하지 않는 단호함이 서려있다. 놀랍다. 전생에서 우리는 이 시점에 베이징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나는 본능적으로 거부한다. 난 여기 남으면 안 돼? 여기서 아직 할 일이 남았어. 너랑 우 아주머니 먼저 가는 게 어때? 게다가 내 대학교는 베이징에 없어. 거기서 아주 멀어. 도대체 그녀가 왜 이러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간다. 늘 차갑고 속을 알 수 없는 그녀지만 이런 식의 갑작스러운 폭발은 드문 일이다. 의논할 일 아니야. 네 의견은 중요하지 않아. 세레나의 목소리가 한층 더 차갑게 식는다. 처리할 일이 있다면 말해. 내가 다 처리할 테니까. 국수를 넘기기가 갑자기 고통스러워진다. 리암이 베이징에 안 가려는 게 정말 그 여자애 때문이야? 하지만 오늘만큼은 나도 물러서지 않는다. 수아가씨, 수할아버지께는 제가 직접 말씀드릴게요. 전 여기 남겠습니다. 화직, 날카로운 소리. 세레나가 탁자 위에 젓가락을 내팽개친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도끼가 서려있다. 리안, 넌 정말 여자 없이는 한순간도 못 사는 거야? 어제 고백받더니 오늘부터는 걔 없으면 죽겠나 보지. 전생에서 서없이 들었던 말이지만 다시 들어도 가슴을 망치로 내리치는 듯한 충격에 영혼까지 흔들린다. 내가 도대체 뭘 했다고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하는 거지? 그녀는 분명 국수를 더 먹지 않을 것이다.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억누르며 덤덤한 표정으로 바닥에 떨어진 젓가락을 줍고 그릇을 챙겨 주방으로 향한다. 콸콸 쏟아지는 물소리가 차마 참지 못한 흐느낌을 지워준다. 말이 입 밖으로 나가는 순간 세레나는 후회한다. 그저 너무 화가 나고 잃는다는 게 너무 무서워서 눈에 뵈는 게 없었다. 둘 사이의 긴장감은 폭풍단열처럼 쌓여오다. 오늘 밤 마침내 터져버렸다. 내가 정말 다른 여자 때문에 멀어지려는 거라는 생각에 그녀는 이성을 잃고 만다. 사과하고 싶지만 여전히 아무렇지도 않게 서 있는 내 모습을 보니 말이 입안에서 맴돈다. 5분이 흘렀다. 물소리가 멈춘다. 그녀는 여전히 타이밍을 잡지 못했고 그릇을 내려놓고 떠나려는 나를 보게 된다. 세레나가 급히 다가와 내 손목을 낚아챈다. 기다려. 나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등을 돌린다. 내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린다. 수 아가씨,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꼴보기 싫으시다면 수할아버지께 말씀드릴게요. 이제부터 서로 거리를 두죠. 그게 우리 둘 모두에게 좋을 겁니다. 뒤돌아보지 않는다. 붉어진 눈시울을 보이면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무너질까봐, 그녀가 나를 더 하찮게 여길까봐 두렵다. 사과하려던 말이 세레나의 목구멍 뒤로 사라진다. 멀어지는 내 뒷모습을 바라보며 그녀의 가슴을 짓누르는 무게가 더 무거워진다. 그녀의 목소리가 싸늘하게 싣는다. 리암, 제법이네. 이게 네가 원하는 거라면 마음대로 해. 이미 고개를 숙이고 미안하다고 말할 준비를 했지만 나는 전혀 그럴 마음이 없어 보였다. 가슴속 통증이 더욱 날카로워진다. 단 한 번의 뒤척임도 없이 계단을 오르는 나를 지켜보며 그녀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문이 컨 닫히는 소리에 오아주머니가 급히 달려나와 혼자 위층으로 향하는 나를 발견한다. 리암 도련님, 세레나 아가씨는요? 두 분 싸우셨어요? 나는 고개를 젓는다. 내 목소리는 낮고 조용하다. 제가 감히 수 아가씨와 싸울 자격이 있나요? 오 아주머니, 릴리 씨에게 전화 좀 해주시겠어요? 세레나 아가씨랑 제일 친하니까요. 아마 릴리 씨를 찾아갔을지도 몰라요. 오 아주머니는 수할아버지가 직접 보내 세레나와 나를 보살피게 한 분이다. 3년 동안 아무 문제 없었는데 졸업하자마자 무언가 잘못 돌아가고 있음이 분명하다. 오 아줌마 나이에는 요즘 애들 생각을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그래도 세레나 아가씨의 안전이 최우선이지. 내가 계단 위로 사라지는 걸 보며 오 아줌마는 더욱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셨어. 리암 도련님은 언제나 세레나 아가씨 걱정뿐이었는데 그런데 왜 말 한마디 없이 그냥 가버리는 걸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난 내 방으로 들어갔어. 오늘이 딱히 힘들었던 건 아니지만 세레나와의 말다툼 때문에 짐이 다 빠져버렸어. 할 수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수가문의 별장을 떠나고 싶어. 중학교 졸업하던 그의 여름, 그녀를 구하려고 강물에 뛰어들지만 않았어도
우리 인연이 닿을 일도 이런 고통을 겪을 일도 없었을 텐데 말이야. 내가 잘한 고아원 생각에 한 가지 결심이 섰어. 다시 한번 가봐야겠어. 원장 엄마는 언제나 날 극진히 보살펴주셨으니까. 다음날 아침 10시 30분에 일어났어. 아줌마는 벌써 아침 식사를 준비해 두셨더군. 내가 이렇게 일찍 일어난 걸 보고 깜짝 놀라셔. 리암 도련님, 지금 여름방학이잖아요.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난 식탁에 앉아 조용히 밥을 먹었어. 할 일이 좀 있어서요. 금방 나갈 거예요. 오, 아줌마, 요리 실력이 갈수록 느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 아줌마는 내 칭찬에 얼굴 가득 미소를 지으셨어. 기분이 완전히 좋아지셨지. 아줌마는 수다를 멈출 줄 모르셔. 맛있게만 먹어준다면야 전에는 아침을 거를 때가 많았잖니. 입맛에 안 맞나 걱정했단다. 안 그래도 마른 애가 말이야. 다이어트 할 필요 없어. 너처럼 잘생긴 청년을 누가 싫어하겠니? 아줌마는 잠시 멈칫하더니 목소리를 낮춰 투덜거리셨어. 세레나 아가씨가 문제지. 늘 차갑고 말도 없고 말이야. 지난 이틀간은 더 심했어. 아무 일도 아닌데 화를 버럭내고 말이야. 이 늙은 몸으로는 감당하기 힘들구나. 어제도 아가씨 연락 기다리느라 밤 8시까지 깨어있었다니까. 예전 모습이 그리워. 네가 늘 세레나 아가씨 곁에 있었을 때는 아가씨 성격이 훨씬 부드러웠는데 말이야. 난 듣고만 있을 뿐 대답하지 않았어. 말없이 죽을 다 비우고 밖으로 나섰어. 버스에 자리를 잡고 앉자마자 휴대폰이 울렸어. 담임 선생님이었지. 리암, 상황이 좀 복잡해졌어. 네 원서가 2장 들어왔구나. 칭베이 대학교랑 와베이 대학교. 마지막으로 확인하려고 전화했다. 어느 쪽으로 가고 싶니? 네 성덕이면 솔직히 선생님은 칭베이를 선택했으면 좋겠어. 거기가 최고잖아. 소화기 너머로 들리는 내 목소리는 차분하고 담담했어. 마치 남의 일인 것처럼. 선생님, 감사합니다. 원서 제출할 때 제가 실수한 모양이에요. 한 부가 더 들어갔나 봐요. 하지만 마음은 굳혔습니다. 후베이 대학교로 가겠습니다. 칭베이 대학교 원서는 파기해주세요.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담임 선생님은 인자하게 웃으셨어. 네 주관이 뚜렷하니 다행이구나, 리암. 어디서든 네가 빛날 거라 믿는다. 지금 일이 좀 많아서 말이야. 그럼 그렇게 처리하마. 전화를 끊고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거리를 보며 나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어. 마침내 무언가 바뀌었어. 지금은 그저 세레나에게서 최대한 멀리 떠가지고 싶어. 그녀가 없는 곳에서 진정한 내가 되고 싶어. 한편 교무실에서는 선생님들이 서류를 정리하며 수다를 떨고 있었어. 반장과 학습부장도 이 손을 도우려 불려왔지. 담임인 항저우판 선생님이 내 칭베이 대학교 원서를 꺼내 반장에게 건넸어. 이건 찌덕거리렴. 선생님의 목소리에 진한 아쉬움이 묻어났어. 네? 정말 재능 낭비야. 우리 반 60명 중에 그렇게 멀리까지 가는 애는 이암밖에 없을 거다. 반장의 손이 멈칫했어. 이암이랑 세레나 엄청 친한 사이 아니었나? 왜 같은 학교로 안 가는 거지?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어. 이건 대박 사건이야. 이암이 세레나의 그림자였다는 건 반 애들 모두가 아는 사실이야.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꼬박 3년 동안 두 사람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였고 리암이 세레나를 좋아한다는 건 온 학교가 다 아는 사실이었지. 그런데 뜬금없이 리암이 원서를 바꿔서 부평에서 저 멀리 떨어진 대학을 선택하다니. 만약 세레나가 알게 된다면 정말 큰일 날 거야. 완전 난리가 나겠지.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세레나를 피하려고 일부러 일찍 나가고 늦게 들어왔어. 그리고 성공했지. 우린 단 한 번도 마주치지 않았어.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 세레나와 다투는 건 정말이지 온몸의 기운을 다 앗아가거든. 하지만 생각해보니 이제 더 이상 싸울 가치도 없어. 우린 이제 진짜 아무 사이도 아니니까. 그저 세레나가 얼른 북경으로 돌아가서 정말로 멀어지기만을 바랄 뿐이야. 다음 쉬는 날 제이와 영화를 보기로 약속했어. 잠에서 깨어 기지개를 쭉 켜고 일어났지. 창밖의 햇살이 너무 좋아서 기분까지 덩달아 상쾌해졌어. 드디어 숨 좀 쉬며 사는 것 같군. 시내에서 제일 큰 서점으로 가는 버스를 탔어. 조양 공부를 미리 해두려고 책을 좀 찾아봤지. 책을 골라 창가 자리에 앉아 조용히 독서에 몰두했어. 부드러운 빛이 유리창을 통해 쏟아지며 내 얼굴을 비쳤어. 안 그래도 수려한 이목구비가 더욱 빛을 발했지. 난 살짝 몸을 움직여 책장에 빛이 딱 맞게 떨어지게 했어. 조각 같은 얼굴에 박힌 보석처럼 맑은 두 눈이 고요하게 빛나고 있었어. 바로 그때 한 소녀가 서점으로 들어오다 창가에 앉은 나를 단번에 알아봤어. 어쩔 수 없었을 거야. 소녀는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꺼내 그 순간을 포착했어. 그리고 학교 단톡방에 사진을 올렸지. 내 운명의 상대를 찾은 것 같아. 채팅창이 순식간에 대폭발해버렸어. 친구들이 우르르 몰려와 우와 대박. 이건 진짜 완전 내 이상형이야. 이 남자 대체 누구야? 너무 잘생겨서 눈이 부셔.
이 오빠, 내가 찜했어. 나 사랑에 빠진 것 같아. 누구 이 사람? 연락처 아는 사람 없어? 어떻게 이렇게까지 잘생길 수가 있지? 대체 어느 학교 출신이야? 왜 지금까지 이런 보석을 못 알아봤을까? 누가 단톡방에 이 오빠 이름 올렸어? 나 지금 당장 그 서점으로 달려간다. 슝! 메시지가 폭풍처럼 쏟아지고 누군가는 사진을 폰 배경화면으로 저장해버려. 한편 릴리는 세레나의 운전 연습을 도와주는 중이야. 끊임없이 울려대는 알람에 짜증이 난 그녀가 결국 채팅창을 열어 위로 올려봐. 리암의 사진을 보자마자 휘파람을 불며 운전대를 잡고 있는 세레나에게 달려가. 세레나, 단톡방 좀 봐봐. 네가 직접 나서야 할 상황 같은데? 세레나는 막 코스 끝에 차를 세웠어. 아무렇지 않게 물병을 집어들어 한 모금 마시지? 꿀꺽. 내가 처리할게. 대체 뭐가 있다고 그래? 그냥 네가 알아서 해. 지난 며칠간 정신이 나간 것 같던 그녀는 운전 연습에 몰두하며 다시 차갑고 도도한 어른공주의 모습으로 돌아가려 애쓰고 있어. 리암이 나한테 관심도 없는데 왜 나만 계속 매달려야 하는 거야? 끼어들고 싶지만 그는 더 이상 내 관리 대상이 아니야. 릴리가 희죽거리며 폰을 쑥 내밀어. 내가 직접 처리하면 너 분명 나한테 화낼걸? 근데 솔직히 말이야. 리암이 이렇게 훈남이 된 걸 이제야 알았네.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세레나가 그녀의 머리를 쿵 때려 팍. 입 조심해. 세레나의 표정이 순식간에 어두워져. 내 앞에서 다시는 그 이름 꺼내지도 마. 그 사람은 이제 나랑 아무 상관없으니까. 전혀. 그녀는 헷 돌아서서 다시 운전대를 잡아 한 바퀴 더 불 준비를 하는 거지. 세레나의 츤데레 같은 면을 잘 아는 릴리는 일부러 채팅 내용을 크게 읽어줘. 어머, 이름이 리암이었어? 진짜 대박 잘생겼다. 지금 번호 따러 서점으로 전속력 질주 중. 내 이상형이야. 너무 눈부셔. 서점이라고? 그렇지. 나도 간다. 기다려.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세레나가 그대로 굳어버려. 콱쾅. 결국 밀리의 폰을 뺏어들고 메시지를 하나씩 훑어내려가다 사진에서 시선이 딱 멈춰. 그저 평범한 파란 재킷에 청바지 차림일 뿐인데 그에게서 본 적 없는 광채가 뿜어져 나와. 마치 그 어느 때보다 생기가 넘치는 모습이야. 사실 난 언제나 이런 모습이었어. 그녀 뒤에서 고개를 숙이고 머뭇거리며 걷기만 했으니 다들 그냥 지나쳤을 뿐이지. 세레나의 표정이 시시각각 험악하게 변해가. 고고고. 그녀의 손가락이 화면 위를 번개처럼 날아다녀. 그녀가 단톡방에 경고사격 같은 메시지를 쾅 하고 던져. 다들 리암 사진 삭제해. 지금 당장. 이건 엄연한 사생활 침해이자 초상권 위반이야. 지우지 않으면 각오해. 너희 한 명 한 명한테 변호사 보내는 건 일도 아니니까. 채팅창이 순식간에 싸늘한 정적에 휩싸여. 세레나 수가 베이징 신세 가문의 딸이라는 걸 알기에 누구도 그녀의 신기를 건드리고 싶어 하지 않아. 원래 이런 동창 단톡방엔 눈길조차 안 주던 그녀인데 처음으로 입을 연 이유가 리암을 지키기 위해서라니. 몇 초 뒤 조심스러운 메시지들이 슬쩍 올라와. 우와, 대박 사건. 세레나 언니 진짜 카리스마 장난 아니다. 나 지금 당장 리암이 되고 싶어. 부러워 죽겠네. 저런 대단한 사람이 내 편이라니. 상상만 해도 든든해. 내가 여자라 너무 아쉽다. 안 그랬음 나도 언니한테 보호받고 싶었을 텐데. 옆에서 지켜보던 릴리는 웃음을 찾느라 배가 아플 지경이야. 푸아. 야, 방금 그거 완전 박력 넘치는 파워무브였어. 리암이 알면 진짜 감동할 텐데 내가 몰래 알려줄까? 세레나는 딱히 반대하지 않아. 그래서 릴리가 바로 행동을 제시하지 팟. 학교 인맥왕인 그녀는 곧장 제이에게 연락해. 나에게 소식을 전해달라고 해. 제이가 나를 찾자마자 흥분해서 소리쳐. 활활. 그 여자애들 진짜 제정신이 아니야. 네가 얼마나 불편할지는 생각도 안 하나 봐? 그런 식으로 단톡방에 네 사진을 함부로 올리다니. 세레나가 안 나섰으면 그 사진이 대체 어디까지 퍼졌을지 몰라.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고 토할 것 같아. 난 그저 평소처럼 담담하게 다음 책장을 넘겨. 슥. 그리고 제이에게 커다란 버블티를 슥 밀어주지. 진정해. 버블티 좀 마시고 마음 가라앉혀. 제이가 한 모금 크게 들이키고는 말을 이어가. 쭉. 근데 솔직히 말이야. 난 꿈에도 생각 못했다고. 결정적인 순간에 세레나가 널 위해 나서주다니. 걔 너 좋아하는 거 아니야? 지난 3년 동안 공들인 게 드디어 결실을 보나 보네. 그만해. 거기까지만 해. 내가 단호하게 그의 말을 잘라버려. 이번 생에 그녀가 날 좋아할 일은 절대 없어. 0%라고. 혼자 판타지 소설 쓰지 마. 난 이미 오래전에 그 꿈에서 깼어. 내 주변에서 다시는 그 이름 꺼내지 마. 리암, 그래도 걔가 널 위해 큰 용기를 낸 거잖아.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굴 거야? 응? 제이가 답답한 듯 미간을 찌푸려. 타당한 질문이긴 해. 난 그저 살짝 미소 지으며 조용히 책을 덮어. 탁. 난 지난 3년 동안이나 그녀를 좋아했었어. 가진 걸 전부 쏟아부었어. 그녀가 한 번이라도 잘해준다면 그걸로 퉁치기로 하자. 제이가 나를 빤히 쳐다본다. 리암, 정말 다 잊은 거야? 너 좀 변했어. 전보다 훨씬 홀다분해 보여.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해. 나는 미소 지으며 가방에 책을 챙겨 놓는다.
가자. 벌써 거의 없이야. 영화 시작하겠어. 이조양 서적을 살 거야. 제이가 일어나서 입구 쪽으로 가 기다린다. 하지만 그가 도착하는 순간 릴리의 목소리가 울려 퍼진다. 제이, 이런 우연이 다 있네. 여기서 다 만나다니. 너 혼자 왔어? 제이가 뒤돌아 릴리를 발견한다. 그리고 그 뒤엔 여느 때처럼 차가운 세레나가 서 있다. 그는 내가 세레나를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내가 방금 했던 말을 떠올린다. 그는 허세를 부릴 수밖에 없다. 응, 나 혼자야. 진짜 우연이네. 너희도 책 사러 왔어? 그의 목소리는 뻣뻣하고 시선은 흔들린다. 릴리는 눈썹을 치켜세우며 믿지 않는 눈치지만 굳이 따지지 않는다. 대신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한다. 오, 정말? 내가 KFC 쏠 영광을 누려도 될까? 그녀는 사실상 세레나에게 끌려온 것이다. 그녀의 임무는 제이를 구슬려 세레나가 리암과 마주칠 기회를 만드는 것. 제이는 속으로 당황하고 있다. 리암은 아직 계산대에 있다. 그가 나와서 세레나를 본다면 상황이 다시 험악해질 게 뻔하다. 그는 억지로 거절한다. 미안, 나 영화 보러 가야 해. 너희도 바쁠 텐데. 방해하고 싶지 않아. 우리 가는 방향이 달라. 제발, 리암. 그는 속으로 간절히 빈다. 아직 나오지 마. 우리 하나도 안 바빠. 릴리는 거절을 완전히 무시하며 집가 끼어든다. 아, 영화 보는구나. 완벽해. 우리도 한가해. 다 같이 가자. 영화 보고 KFC 먹은 다음에 오후에는 오션파크 가거나 용기 있으면 귀신의 집도 가보자. 제이는 이런 뻔뻔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 울컥한다. 지금 안 된다고 했잖아. 마음대로 해. 릴리는 즉시 그의 입을 막고 목소리를 낮춘다. 내가 전부 낼게. 넌 그냥 먹고 즐기기만 해. 오션파크 티켓 한 장에 699위안인데 너 계속 가고 싶어 했잖아. 돈 쓰기 아까워서 못 갔던 거지? 맞지? 그 말이 제이의 전곡을 찌른다. 그는 정말 가고 싶었지만 티켓값에 돈을 쓰는 게 내키지 않았을 뿐이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공짜나들이 약속에 완전히 굴복한다. 그가 어색하게 말을 흐린다. 그거 다 진심이야? 오션파크 티켓 사주는 거야? 당연히 진심이지. 내가 다 쏜다니까. 릴리는 자기 가슴을 툭툭 치더니 슬쩍 덧붙인다. 아, 근데 영화 몇 시거야? 좌석은 어디고? 우리 그냥 안에서 만날게. 그래야 리암이 의심 안 할 거 아냐? 아주 자연스럽지? 그치? 제이는 릴리의 수완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녀는 단 몇 분 만에 그를 포섭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항복한다. 알았어. 10시 30분 상영이야. 중앙구역 7번이랑 8번 자리. 잠시 후 계산을 마치고 서점 밖으로 나오니 입구에 제이만 서 있다. 왜 여기서 멍하니 서 있어? 안에서 안 보이더라. 먼저 간 줄 알았네. 아무튼 무슨 영화야? 아직 안 늦었지? 제이는 정신을 가다듬고 안심시키듯 미소 짓는다. 괜찮아. 방금 아는 사람을 좀 만났어. 10시 30분 상영이야. 팝콘 살 시간 충분해. 가자. 우리는 나란히 영화관으로 향해 티켓을 검표하고 들어간다. 티켓 영수증을 보고 자리를 찾아 앉는 순간 누군가 바로 내 옆자리에 앉는다. 실내가 어둡다. 누구인지 알아볼 정도로 자세히 보지 않는다. 오늘의 영화는 고전 명작 서유기 월광고합이다. 나는 곧바로 빠져든다. 수없이 본 영화인데도 여전히 가슴을 울린다. 서유기에는 이런 말이 나온다. 전에는 정말 순수하고 진실한 사랑이 눈앞에 있었지만 소중히 여기지 않았고 깨닫기도 전에 잃어버리고 말았지. 만약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당신에게 만년 동안 사랑한다 말하고 싶어. 그 대사, 항상 내 가슴을 후벼 파는 그 한마디. 하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다 해도 돌아가지 않을 거야. 이번만큼은 절대로. 눈물이 툭 소리 없이 한 방울씩 떨어진다.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까지도 감정에서 헤어나오지 못해 눈치채지 못했다. 내내 내 옆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이 세레나였다는 걸. 그녀는 영화 내내 내가 우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티슈를 건네주고 싶어 하지만 내가 거부할까봐 망설인다. 울지 말라고, 이건 가짜일 뿐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이 순간에 깨고 싶지 않아 한다. 1시간 넘게 그녀의 모든 신경은 나를 향해 있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녀는 깨닫는다. 내가 울고 있다는 걸. 정말로 울고 있다는 걸. 밖으로 나왔을 때쯤 겨우 평정을 되찾았다. 방금은 미안. 완전히 몰입해버렸어. 그 영화? 정말 가슴에 와닿네. 나는 조금 어색하게 말을 뱉었다. 사실은 나 자신을 생각하고 있었다. 절대 나를 사랑하지 않을 사람을 사랑했던 내 모습을. 정말 부질없지? 제이는 눈에 미안함을 가득 담은 채 손을 흔든다. 괜찮아 임마. 배고프지? 뭐라도 좀 먹으러 가자. 거절할 기분이 아니다. 네가 골라 내가 쏠게. 제이는 이미 폰으로 릴리와 다 짜놓은 상태였다. KFC에서 우연히 마주친 척하며 같이 밥을 먹고 오션파크로 유도하려는 계획이다. 제이는 극장 근처 걸어서 5분 거리인 KFC로 나를 이끈다. 하지만 오늘은 사람들로 꽉 찼다. 다른 곳으로 가자고 말하려는 찰나 릴리가 손을 흔든다. 어머, 이게 무슨 우연이야? 우리도 여기 있거든? 같이 앉을래? 몇 자리 떨어진 곳에 앉은 세레나를 발견하고 본능적으로 거절한다. 고맙지만 사양할게. 제이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표정을 짓는다.
내가 얼마나 KFC 가고 싶어 했는지 알잖아? 네가 극장에서 그렇게 오래 안 끌었으면 이런 상황까지 안 왔을 거라고. 자리도 없는데 이제 여기서도 못 앉게 하겠다고? 이건 진짜 고문이야, 고문. 말문이 턱 막힌다. 나는 억지 미소를 지었다. 미안하게 됐네. 말이 떨어지기도 무섭게 릴리가 나를 세레나 맞은편 자리로 끌고 간다. 긴 다리를 뻗을 공간조차 없는 비좁은 자리. 그녀는 KFC라는 장소에 전혀 어울리지 않아 보인다. 릴리와 제이는 번개처럼 움직여 치킨 버킷과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들고 돌아온다. 릴리는 생각한다. 대체 자기가 여기서 얻는 게 뭐냐고. 돈은 돈대로 쓰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느라 진이 다 빠진 건 자신뿐인데. 오로지 저 둘을 위해 음식이 차려지자 나는 버거 하나와 콜라만 집어들었다. 그게 끝이다. 음식이 이렇게 많은데 왜 벌써 멈춰? 릴리가 닭다리를 뜯으며 묻는다. 맞은편에 걸어다니는 냉장고가 앉아있는데 밥이 넘어가겠냐고.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누가 먹을 수 있겠어? 그녀는 세상 모두가 자기한테 빚이라도 진 듯한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다. 그래서 다 먹고 뭐 할 거야? 릴리가 분위기를 띄우려 애쓴다. 제이가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한다. 오후에 오션파크나 갈까 생각 중이었지. 그거 보러 가려고. 너희도 같이 갈래? 세레나가 우리와 오션파크에 갈 리 없다는 걸 알기에 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분명 그런 지루한 곳엔 관심 없어 같은 말을 내뱉겠지. 하지만 릴리가 열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인다. 좋아, 우리 한 번도 안 가봤거든. 완전 딱이다. 그녀가 세레나를 옆구리로 툭 친다. 그렇지, 너도 한마디에 너도 갈 거지? 세레나의 존재 자체가 이 분위기와 겉돈다. KFC에서 밥 먹는 사람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녀는 우아하게 손을 닦는다. 그래, 나쁠 거 없지? 딱히 할 일도 없으니까. 참 흥분돼 보이네. 뭐하러 억지로 가려고 그래? 나는 제이를 힐끗 쳐다봤다. 사실 다음에 가는 게 좋겠어. 오늘 갑자기 일이 좀 생겨서. 제이가 눈을 크게 뜨고 나를 뚫어지게 쳐다본다. 너 내 친구 맞아? 내가 고2 때부터 오션파크 얼마나 가고 싶어 했는지 알잖아.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올 줄 알고. 대학 졸업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단 말이야. 이제 곧 헤어지게 돼. 어쩌면 영영 못 보게 될 친구를 떠올린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가자. 세레나와 릴리도 이렇게 쉽게 넘어올 줄은 몰랐다. 원하는 대로 됐지만 세레나의 기분은 그리 좋지 않다. 내가 제이를 대하는 태도가 그녀를 질투나게 하기 때문이다. 예전엔 나도 그녀에게 그랬으니까. 하지만 오늘 그녀가 바로 앞에 있는데도 나는 말 한마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오션파크는 도시 외곽에 있어서 릴리가 직접 운전해서 데려다줬어. 눈치 백단인 제이는 분위기를 딱 파악하더니 냉큼 조수석에 올라타더라고. 결국 난 뒷좌석에서 세레나 옆자리에 앉게 됐지. 어색한 폭발이다. 예전엔 항상 같이 차를 타고 다녔는데 지금 이렇게 같이 오션파크에 가고 있다는 게 참 기묘하고 꿈만 같은 일이야. 세레나 슈, 넌 대체 어떤 사람이야? 심심하다고 오션파크에 올 그런 타입이었나? 스케줄은 꽉 차 있고 돈은 썩어 넘쳐나는데 나한텐 단 한 시간도 내준 적 없었잖아? 이제야 알겠어. 시간이 없었던 게 아니었어. 그저 나한테 낭비할 시간이 없었을 뿐이지. 난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 릴리가 차 안의 묘한 긴장감을 감지하고는 말을 걸어왔어. 미안, 요즘 통 얼굴 보기 힘들더라? 어떻게 지냈어? 난 퍼뜩 정신을 차리고 미소를 지었지. 버블티 가게에서 알바하고 있어. 방학이 꽤 길잖아. 뭐라도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릴리는 전혀 예상치 못했다는 표정이야. 일하는 거 안 힘들어? 정말 돈 벌고 싶은 거면 우리 가족 회사에 자리 알아봐 줄 수 있는데 사무직이라 월급도 좋고 힘들지도 않아. 제대로 된 데스크 잡이라고? 난 고개를 저었어. 고맙지만 지금 하는 일이 마음에 들어. 다음에 가게 오면 내가 맛있는 거 만들어줄게. 릴리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알겠다고 했어. 속으론 괜히 물어봤다고 후회하는 눈치지만 제이가 대화에 끼어들었어. 리앙, 다음 쉬는 날이 언제야? 무슨 계획 있어? 대답하기 귀찮았지만 조용한 건 더 견디기 힘들었지. 아마 일주일 뒤쯤. 아직은 별 계획 없어. 사실 100% 진실은 아니야. 보육원 원장 엄마랑 애들을 보러 가고 싶단 생각은 했거든? 하지만 혼자 가고 싶어. 특히 세레나 몰래 말이지. 이야기하는 동안 오션파크가 보이기 시작했어. 우린 차에서 우르르 내렸어. 릴리가 이미 인터넷으로 단체 할인 티켓을 끊어놨더라고. 이게 훨씬 싸거든. 릴리가 말했어. 우리 동창이잖아. 너 너무 부담 갖지 마. 나머지 둘은 원래 예의 같은 거 안 챙기니까 이건 나한테 한 소리지? 어쨌든 난 밀리한테 699디안을 보냈어. 공짜로 얻어먹을 만큼 친한 사이는 아니니까. 돈이 좀 아깝긴 해도 제이랑 이렇게 있을 날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가 떠나고 나면 내가 칭베이에 안 갔다는 걸 알게 될 텐데 그럼 제이는 분명 속상해하겠지? 세레나와 이런 하루를 다시 보내게 될 줄은 몰랐어. 어쩌면 전생에 누리지 못한 시간들에 대한 보상일지도. 제이는 사방에 있는 물고기들한테 정신이 팔려서 계속 사진 찍어달라고 난리였어.
눈치 빠른 릴리는 자기가 사진을 찍어주겠다며 세레나랑 나를 한 화면에 담으려고 기를 쓰더라고. 결국 세레나랑 같이 사진 한 장을 찍었지. 릴리는 아주 뿌듯해 보였어. 찍지도 못했던 졸업사진에 한을 여기서 푸는구나 싶었지. 우리 넷은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단체 사진을 부탁했어. 제이랑 나는 사진첩을 꽉 채우고 나왔어. 다 구경하고 나니 벌써 저녁 6시야. 우린 다 같이 오션파크 밖으로 걸어 나왔지. 릴리가 시간 늦었네 하고 소리쳤어. 다들 배고프고 지쳤을 텐데 일단 저녁부터 먹자. 그러고 나서 내가 다 집에 태워다 줄게. 세레나는 딱히 반대하지 않았어. 릴리가 제안하는 건 뭐든 다 받아들이는 모양이야. 난 좀 의아했어. 그 도도하던 슈 아가씨가 언제부터 이렇게 고분고분해진 거지? 제이가 양손을 번쩍 들었어. 나 배고파 죽을 것 같아. 지금 당장 코끼리라도 씹어먹을 수 있겠어. 나도 별다른 의견은 없었어. 온종일 같이 있었는데 갑자기 싫다고 하면 분위기만 깨지겠지. 릴리는 자기가 잘 아는 단골 레스토랑으로 우릴 데려갔어. 여기 랍스터가 진짜 기가 막히거든. 오늘 다들 이포강 좀 할 거야. 먹고 노는 거라면 릴리는 정말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전문가야. 릴리는 메뉴판을 휙 훑더니 랍스터 50파운드에 소고기 10파운드를 주문했어. 더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마음껏 시켜. 못 먹는 거 있으면 말하고. 릴리는 모든 걸 꼼꼼히 챙기면서 분위기를 편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어. 난 어깨를 으쓱했지. 특히 불만은 없어. 세레나는 매운 걸 못 먹고 랍스터 껍질 까는 걸 끔찍이 싫어해. 뭐 이제는 내가 알바 아니지만 하지만 릴리가 고른 것들은 내 입맛에 딱이었고 음식도 금방 나왔어. 나도 배가 고파서 세레나에겐 눈길도 안 주고 내 접시에만 열중했어. 세레나는 자기 앞에 랍스터를 노려보며 잔뜩 날이 선 기색이었지. 그 눈동자 뒤에 숨겨진 저 조용한 짜증을 읽어낼 수 있는 건 나밖에 없을 거야. 다행히 릴리가 다른 메뉴도 시켜서 세레나가 먹을 게 아예 없지는 않았어. 하지만 여기 음식들은 되게 맛이 강하고 자극적이었지. 모든 요리에 마늘, 양파, 고수가 듬뿍 들어있었거든. 예전 같았으면 내가 서버에게 세레나의 취향을 일일이 말해줬겠지만 이젠 아니야. 본인도 입국 다물고 있는데 내가 왜 굳이 신경 써야 해? 4명이 식사를 시작했는데 세레나만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었어. 나머지 셋은 정말 맛있게 먹었지만 말이야. 돌아가는 길에 제이를 먼저 내려주고 나니 차 안엔 나랑 세레나만 남았어. 살면서 세레나가 나랑 같이 집까지 걸어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지. 일라가 차를 몰고 가버린 뒤 내가 앞장섰고 세레나는 뒤따라서 빌라로 들어왔어. 왜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야? 돈이 필요했으면 나한테 말하지 그랬어? 그게 오늘 하루 통틀어 그녀가 나한테 처음 건넨 말이었어. 나는 멈춰서서 그녀를 정면으로 바라본다. 돈 때문이 아니야. 내가 말한다. 그저 진짜 삶을 경험하고 싶을 뿐이야. 넌 내가 어떻게 사는지 단 한 번도 이해한 적 없지. 우린 서로 다른 세계 사람이야. 완전히 다른 세계. 그 일 그만둬. 정말 일하고 싶으면 내가 자리를 마련해줄게. 세레나는 내게 호의를 베푼다고 확신하며 말한다. 나는 고개를 가로젓는다. 고맙지만 세레나 아가씨, 난 이 일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나는 위층으로 올라가기 위해 몸을 돌린다. 피곤하네. 잘 자. 세레나는 멀어지는 나를 바라보며 미간을 찌푸린다. 그녀는 그를 위해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런데 왜 그는 여전히 조바심 내는 것처럼 보일까? 왜 예전처럼 그녀의 뜻에 순순히 따라주지 않는 걸까? 더 이상 그녀를 좋아하지 않는 걸까? 바로 그때 그녀의 전화가 울린다. 그녀는 화면을 힐끗 본다. 수 할아버지다. 그녀의 목소리가 즉시 부드러워진다. 할아버지, 아직 안 주무셨어요? 방금 약을 다 먹었단다. 막 누우려던 참이었지. 그가 껄껄 웃으며 말한다. 하지만 널 못 본 지 너무 오래됐가구나. 졸업도 하고 방학인데 이 늙은 할아버지를 보러 오지도 않다니. 세레나는 방문할 계획이었지만 내 곁에 있고 싶어서 가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말을 따른다. 할아버지, 요즘 운전 연수 받고 있어요. 면허 따면 밀리랑 같이 찾아뵐게요. 수할아버지의 어조가 바뀐다. 사실 내게 해줄 말이 있다. 넌 이제 성인이야. 수 가문의 차기 후계자로서 이제 전문적인 훈련과 실현을 시작할 때다. 세레나는 이것이 피할 수 없는 책임임을 알고 있다. 그녀는 자세를 바로 잡는다. 내일 찾아뵐게요, 할아버지. 그제야 수할아버지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인다. 그럼 기다리마. 그녀는 망설인다. 할아버지, 리암은 여기 남고 싶어해요. 세레나가. 내가 함께 가길 간절히 바라며 조심스럽게 묻는다. 수 할아버지가 한숨을 쉰다. 세레나, 리암은 수 가문의 소유물이 아니란다. 그가 어디로 갈지는 전적으로 그에게 달린 일이야. 본인이 원하지 않는 한 할아버지는 그저 전화해서 물어볼 수밖에 없단다. 수 할아버지는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있다. 예전엔 둘이 참 가까웠는데 이제는 그가 중재자가 되었다. 할아버지, 만약 제가 그와 함께 가고 싶다면요? 세레나가 불쑥 내뱉는다. 수 할아버지는 즉시 이해한다. 알겠다.
내가 전화해서 물어보마. 알려주마. 잠시 후 수 할아버지가 나에게 영상통화를 건다. 책상에서 아까 산 책을 훑어보고 있던 차에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는다. 하지만 나는 정중하게 전화를 받는다. 할아버지, 아직 안 주무셨어요? 그가 따뜻하게 웃는다. 방금 약을 다 먹었단다. 이제 곧 자려던 참이야. 요즘은 어떻게 지내니? 세레나와는 어떻게 지내고? 별일 없지? 나는 고개를 가로젓는다. 괜찮아요, 할아버지. 여기 모든 게 다 좋아요. 걱정 마세요. 그때 수 할아버지가 화제를 돌린다. 그래서 대학 지원은 어떻게 됐니? 세레나와 같은 학교에 붙었니? 나는 잠시 멈췄다가 시선을 들고 솔직하게 말한다. 수 할아버지, 거짓말하고 싶지 않아요. 전 세레나 아가씨와 같은 학교에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잠시 말에 멈췄다가 계속한다. 할아버지가 왜 고아원에서 절 수가문으로 데려오셨는지 이해합니다. 세레나가 자라는 동안 곁에 있어주길 바라셨죠? 남편이 아니더라도 가장 가까운 동반자로요. 전 아무도 없는 고아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제게 모든 걸 주셨고 전 감사해야 마땅하죠. 하지만 모든 실수는 제 전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밤 술을 마신 후 그녀와 저는 선을 넘고 말았어요. 그 후로 모든 게 변했습니다. 제가 걸었어야 할 길이 뒤틀려 버렸죠. 수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일했지만 결국 전 전업주부일 뿐이었습니다. 6년의 결혼 생활 동안 남은 건 아이조차 없었죠? 결국 제 인생 전체가 농담 같았습니다. 이제 하늘이 제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스스로 선택하겠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수할아버지조차 내 말에 얼어붙어 긴 침묵이 흐른다. 그러다 그가 말한다. 리앙, 정말 마음을 정했니? 이게 정말 네가 원하는 길이냐? 생각을 바꾸기에 아직 늦지 않았단다. 내 목소리는 낮고 차분하지만 결심은 흔들림이 없다. 수할아버지, 마음 굳혔습니다. 세레나 아가씨는 영리해요. 그녀에겐 제가 필요 없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수가문이 제게 베풀어준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필요하다면 내일부터 당장 나갈 집을 알아볼 수 있어요. 긴 침묵. 읽고 수할아버지가 천천히 입을 연다. 리앙, 내 결정을 존중하마. 수 가문의 옛집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을 게다. 그곳은 언제나 너의 집이야. 세레나, 걱정은 하지 마라. 내일 걔를 내 쪽으로 오게 할 테니 네 길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마. 하지만 둘 사이에 남은 말이 있다면 꼭 하렴. 그러지 마. 후회를 남기지는 마라. 나도 모르게 마음이 울컥했다. 사실 난 항상 온전한 내 공간을 갈망해왔다. 전생에서 난 세레나를 사랑했다. 그녀가 있는 곳이 곧 집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난 3년 사이 이곳이 정말 내 집처럼 느껴졌다. 감사합니다, 수할아버지. 결심했습니다. 다음 달 초에 개강이에요. 이달 말에는 떠날 겁니다. 모든 것에 감사드려요.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수 할아버지는 완벽히 이해하신다. 내가 예의를 갖출수록 수 가문과 연을 끊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는 억지로 붙잡는 것에 대해 세레나가 했던 말을 떠올리며 이것이 축복인지 저주인지조차 확신하지 못한다. 통화가 끝나자 가슴 위에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기분이다. 드디어 솔직해졌다. 특히 언제나 날 아껴주신 수 할아버지께는 이제 떠나는 길이 좀 더 수월해지겠지? 사실 개강은 다음 달 초가 아니지만 일찍 가서 자리를 잡을 생각이다. 어차피 혼자 지내는 건 익숙하니까. 바로 다음날 아침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버블티 가게로 출근한다. 오늘이 세레나가 수 가문의 비밀 훈련을 떠나는 날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세레나는 내가 동행하지 않는다는 걸 깨닫고 거부할 수 없는 의무임을 알기에 운전사에게 내가 일하는 가게 근처에 차를 세우라고 한다. 멀리서 그녀는 내가 웃으며 손님들을 응대하고 컵을 건네는 모습을 지켜본다. 하지만 내 옆에서 일하는 여자의 세레나는 그 꼴을 도저히 참지 못한다. 그녀는 즉시 릴리에게 전화해 스케줄을 바꿔서 내가 그 여자애와 같이 일하지 못하게 하라고 지시한다. 심지어 내 파트너는 무조건 남자 직원이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릴리가 수화기 너머로 폭소를 터뜨린다. 이 정도도 못 참으면서 아직도 리암을 좋아한다는 걸 인정 안 해? 세레나는 헛소리 말라며 쏘아붙이고 전화를 끊어버린다. 하지만 속으로는 조용히 생각한다. 이게 네 선택이라면 존중할게. 칭베이 대학교에서 보자고. 그날 저녁 드디어 세레나가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난 한마디도 없이 조용히 저녁을 먹는다. 열흘 뒤 가게에서 첫 달 월급을 받고 짐을 싸기 시작한다. 가진 건 별로 없다. 작은 수트케이스 하나면 충분하다. 11일째 되는 날, 번 돈으로 선물을 사서 고아원을 방문한다. 원장 엄마는 나를 보고 반갑게 맞이하며 긴 대화를 나눈다. 그녀에게 작별 인사를 건넨다. 저 대학에 가요? 대학이라니. 네, 내일 떠나요. 내일 말이냐? 아이들을 보러 전처럼 자주 오지는 못할 거예요. 그녀는 아쉬워하면서도 내심 자랑스러워하는 표정이다. 그녀는 몇 번이고 되풀이한다. 가서 몸 조심해라. 세상에 보답하는 사람이 되거라. 난 진심을 담아 고개를 끄덕인다. 감사합니다. 그럴게요. 같은 날 기차표를 샀다.
12일째 되는 날 후베이 대학교 합격 통지서가 수가문 별장에 도착한다. 13일째 아침 제이에게 영화를 보자고 했다. 그는 이게 나의 작별 방식인 줄 모른다. 오후 3시 난 수트케이스를 들고 도시를 떠나는 기차에 몸을 싣는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소리 없이 떠난다. 이 도시는 날 그리워하지 않을 테니까. 내가 한 명 더 있든 없든 달라지는 건 없다. 모두의 삶은 예전처럼 흘러갈 것이다. 나의 떠나는 그 누구에게도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는다. 창가에 앉아 18년 동안 살았던 도시가 서서히 멀어지는 것을 지켜본다. 수도, 수 가문의 별장, 그리고 자꾸 생각나지만 간절히 놓아주고 싶은 그 사람까지. 모든 것이 내 뒤로 사라진다. 한편 세레나는 옛 저택에서 수 그룹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그녀는 언제나 이 순간을 준비해왔다. 수 가문의 후계자로서 그녀에겐 거절할 권리 따위 없었다. 훈련 기간 동안 휴대전화는 압수된다.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모른다. 그러던 어느 날 트레이너가 전화를 돌려준다. 오늘은 쉬어라. 이후엔 2주간의 집중훈련이 더 있을 거다. 가서 회복해. 다음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되는군. 넌 수가문 역사상 가장 훌륭한 후계자가 될 거야. 세레나는 여전히 냉담한 표정으로 전화를 집어든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다. 전화가 켜지는 순간 반단톡방 알람이 폭주한다. 어제 반장이 보낸 메시지다. 내일 내 생일이야. 다들 대학 때문에 다른 도시로 흩어지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모이자. 한 명도 빠짐없이 나와야 해. 답장이 홍수처럼 쏟아진다. 채팅방에 누군가 묻는다. 리암도와? 세레나는 나를 떠올린다. 언제나 말없던 늘 그 자리에 있던 사람. 가슴속에서 아릿한 통증이 느껴진다. 한 달 내내 소식 한 통 없었다니. 그가 내 생각을 하긴 할까? 이런 모임이라면 리암이 빠질 리 없지. 송도레에서 그가 노래까지 불렀잖아. 그녀는 아직도 그걸 폰에 저장해두고 있어. 나를 다시 만날 생각에 그녀는 묘하게 들뜨고 안절부절 못해. 서둘러 샤워를 하고 레드드레스를 고르고 거울을 확인해. 내가 이 옷을 입은 그녀를 항상 좋아했다는 걸 기억하니까. 준비를 마친 세레나는 수 할아버지께 짧게 작별 인사를 하고 도시로 향해. 너무 들뜬 나머지 수 할아버지가 입을 떼려다 멈칫하는 걸 보지 못해. 이런 감정, 이 두근거리는 기대감,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거야. 지금 그녀의 마음은 확실해. 그리움이 있어. 설렘도 있고 그 기저엔 긴장감까지 감돌아. 고작 한 달인데 벌써 이런 감정들을 느끼고 있는 거야. 이제 그녀가 원하는 건 오직 하루라도 빨리 나를 보는 것뿐. 수도에서 차로 4시간 거리. 도시에 도착했을 땐 이미 저녁 6시야. 교차로에서 기다리던 릴리는 만나자마자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봐. 한 달 떨어져 있었다고 벌써 변했네? 나쁘지 않아. 전혀 나쁘지 않은데? 오직 릴리만이 그녀를 이렇게 놀릴 수 있지. 진짜 잔뜩 꾸몄네. 드문 일이네. 설마 나보려고 이렇게 예쁘게 차려입은 건 아니겠지? 세레나가 그녀의 머리를 가볍게 툭 쳐. 시끄러워. 운전이나 해. 릴리는 웃으며 차를 출발시켜. 뭐야? 왜 그렇게 서둘러? 그냥 누군가를 빨리 보고 싶은 거잖아. 그치? 몇 분 늦는다고 어떻게 안 돼. 반장이 너 온다고 전했어. 그녀는 인기가 아주 많으니까. 리암도 분명 거기 있을 거야. 세레나는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봐. 한 달간의 이별에 마음이 복잡해. 만난 이후 처음 겪는 진짜 이별. 3년 내내 난 그녀의 그림새처럼 붙어 다녔지. 나에 대해 느끼는 건 짜증뿐인 줄 알았을 텐데 지금 그녀는 나를 간절히 보고 싶어해. 도착했을 때 대부분의 동창은 이미 룸에 모여 있었고 분위기는 아주 뜨거워. 릴리와 세레나의 등장에 장내가 술러며 다들 안 올 거라고 생각했거든. 결국 내가 여기 없으니까 모두의 눈엔 우리 셋이 항상 한 세트였지. 난 언제나 세레나 곁에 있었어. 릴리, 세레나 너희 안 올 줄 알았어. 늦었잖아. 역시 쉬라고 했는데 벌써 역시 반이야. 얼른 와. 벌주부터 마셔. 릴리와 끝친해 보이는 남자가 외쳐. 릴리는 말없이 잔을 받아 단숨에 비워버려. 그가 세레나에게 몸을 돌리며 목소리를 조금 낮춰. 수 아가씨, 당신도 한 잔 어때요? 오늘 세레나는 기분이 좋아. 망설임 없이 잔을 받아 원샷을 때려버려. 그녀의 여유로운 모습에 누구도 감히 선을 넘지 못하고 얼른 자리를 만들어줘. 방안은 활기가 넘치지만 세레나의 시선은 천천히 실내를 훑어. 찾는 얼굴이 보이지 않아. 마침내 그녀의 시선이 제이가 있는 구석에 머물러. 제이는 마의 가장 친한 친구야. 그러니 제이가 여기 있다면 당연히 나도 있어야 해. 하지만 제이는 마치 다른 세상 사람인 양 조용히 혼자 술을 마시고 있어. 릴리도 그걸 알아채. 그녀가 다가가 옆자리에 털썩 앉더니 그의 손에서 병을 뺏어버려. 무슨 일이야? 왜 혼자 술을 마시고 있어? 네 사람이 영화관과 오션파크에 같이 간 이후로 둘은 눈에 띄게 가까워졌어. 제이는 술을 잘 못 마시는데 벌써 반병이나 비워서 정신이 없어. 아, 릴리구나. 심심해서 마시는 거 아니야. 속상해서 마시는 거라고. 그거 알아? 리암이 학교로 떠나버렸어. 나한테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버렸다고. 의리도 없는 자식. 그가 혀꼬인 소리로 계속해. 그날 일을 눈치챈 걸까?
나한테 화난 걸까? 말하면서 그의 눈시울이 붉어져. 그 녀석 어느 학교 갔는지 알아? 알아? 절대 못 맞힐걸. 그가 다시 한 모금 들이켜. 이거 맛 진짜 없네.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마시는지 모르겠어. 릴리는 방금 들은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얼어붙어. 그녀는 다시 병을 뺏으며 쏘아붙여. 제이, 그만 마셔. 정신 좀 차려봐. 방금 뭐라고 했어? 다시 말해봐. 그게 무슨 소리야? 내 생각이 틀린 거길 바랄 뿐이야. 그녀는 옆에 앉은 세레나를 훔쳐봐. 무표정한 그 얼굴을. 방금 전까지만 해도 세레나는 기분이 정말 좋았어. 하지만 지금은 주변 공기가 마치 얼음처럼 차갑게 변했어. 제이는 그런 것 따위 신경 안 써. 그냥 테이블 위로 엎드려 완전히 뻗어버려. 릴리가 그를 세게 흔들어. 제이, 지금 잠들 때가 아니야. 정신 차리고 대답해봐. 그녀의 고함 소리에 실내의 모든 시선이 한꺼번에 집중된다. 반장이 그쪽으로 다가간다. 리암을 찾고 있는 거지? 오늘은 여기 안 왔어. 벌써 2주 전에 떠났거든? 아마 대학 입학 준비하러 갔을 거야. 단톡방도 나갔더라고.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몰라. 사실 반장은 내가 후베이 대학교에 지원했다는 걸 알고 있다. 하지만 내가 남들에게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걸 눈치채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실내는 창문을 끼얹은 듯 조용해진다. 릴리는 차마 세레나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한다. 안 봐도 상황이 얼마나 최악인지 뻔히 그려지니까. 잠깐만. 리암의 대학 지원서엔 칭베이 대학교라고 써 있었어. 우리가 대신 제출까지 해줬는데 다른 곳에 갔을 리가 없잖아? 반장이 잠시 생각에 잠긴다. 나중에 담임 선생님을 찾아가서 지원서를 바꾼 게 분명해. 그 이상은 나도 잘 몰라. 솔직히 말해서 리암은 너희 둘이랑 제일 친했잖아. 당연히 너희한테는 말했을 줄 알았지. 하지만 진실은 졸업 후 단 한 번도 그들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세레나에게는 철저히 타인처럼 굴어왔다. 세레나가 다시 한번 실내를 훑어본다. 나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다. 그녀는 미련을 갖지 않는다. 그대로 몸을 돌려 밖으로 나간다. 머릿속은 이미 아수라장이다. 기대를 안고 달려왔던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나간 기분이다. 떠났다. 나를 원하지 않았던 거야. 진작 알았어야 했다. 그저 자만했을 뿐이었다는 걸. 세레나, 같이 가. 어디 가는 거야? 릴리가 황급히 그녀의 뒤를 쫓는다. 세레나는 택시를 잡아타고 곧장 수신의 별장으로 향한다. 20분 후 택시에서 내린 그녀. 별장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있다. 한 줄기 희망을 붙잡고 안으로 발을 들인다. 거실은 티 없이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다. 혹시 아직 여기 있는 걸까? 리암, 안에 있어? 침묵뿐이다. 세레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빠르게 계단을 뛰어 올라가 내 방 문 앞에 선다. 잠시 머뭇거리더니 문을 거칠게 밀어젖힌다. 방 안엔 여전히 내 온기가 희미하게 남아있지만 나는 그곳에 없다. 혐오할 수 없는 허무함이 그녀를 덮친다. 책들로 가득했던 선반은 텅 비어있다. 수없이 넘겨보던 책들이 단 한 권도 남지 않았다. 아무렇게나 놓여있던 노트들조차 전부 사라졌다. 마치 한 번도 산 적 없는 사람처럼 모든 흔적이 흔적도 없이 지워졌다. 세레나는 침대 위로 주저앉아 내 번호로 전화를 건다. 기계적인 안내 음성만이 응답한다. 죄송합니다. 고객님의 전원이 꺼져 있어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녀는 멈추지 않는다. 몇 번이고 집요하게 다시 전화를 건다. 똑같은 녹음 메시지만이 반복될 뿐이다. 위챗으로 영상통화까지 걸어본다. 화면엔 빨간 느낌표가 선명하게 떠오른다. 내가 그녀를 차단해버린 것이다. 미안,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그녀가 멍하니 중얼거린다. 알고 지낸 지가 벌써 얼마인데 내가 그렇게까지 잘못한 것도 없잖아. 고백할 기회조차 주지 않다니. 자기 마음이 어떤지도 채 알기 전에 그는 벌써 이렇게나 멀리 가버렸다. 정말 자기가 없으면 내가 죽기라도 할 줄 아는 거야? 웃기지도 않아. 내 옆에 있고 싶어 안달난 사람들은 널리고 널렸다고. 불쌍해서 걷어준 것뿐이었는데 그깟 고아 따위에게 누가 진짜 마음을 주겠어. 좋아. 이게 네 선택이라면 나도 바신널 찾지 않겠어. 리암, 마음대로 해봐. 세레나는 내 흔적이 묻어있던 방을 나와 성큼성큼 걸어간다. 릴리는 아래층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세레나의 안색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묻는다. 세레나, 괜찮아? 리암은 어디 있어? 우리 찾으러 가야 하지 않을까? 세레나가 차가운 눈빛을 보낸다. 당장 수도로 돌아가자. 그리고 내 앞에서 그 이름 다신 꺼내지 마. 이제 그 사람 나랑은 아무 상관없으니까. 릴리는 더 이상 캐묻지 않는 편이 좋다는 걸 직감한다. 그녀는 군말 없이 운전석에 올라 차를 몬다. 여기 있든지 내 집으로 가든지 알아서 해. 네 마음대로 하라고. 세레나는 그 말만 남긴 채 곧장 소할아버지를 찾아간다. 원래 릴리의 가족은 수도에 살고 있었다. 그녀는 오로지 세레나와 함께 학교에 다니려고 이곳까지 온 것이었다.
애초에 세레나가 이 도시로 왔던 건 중학생 때 납치 사건을 겪었기 때문이었다. 그때 우연히 그녀를 구한 게 나였지만 그녀는 부상과 고열 때문에 나에 대한 모든 기억을 잃었다. 그렇기에 그녀는 내가 그저 할아버지가 걷어준 고아라고만 믿어왔다. 할아버지는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이곳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게 했지만 사실 여기엔 더 복잡한 사연이 얽혀 있었다. 세레나를 이곳에 머물게 한 건 진정으로 그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함이었다. 세레나는 조심스럽게 노크를 하고 수할아버지의 서대로 들어선다. 손에 든 서류를 내려놓으며 차분하게 말한다. 알고 있었구나. 세레나가 고개를 끄덕인다. 할아버지, 저한테 숨기시는 거 있죠? 수할아버지가 깊고 무거운 한숨을 내쉰다. 세레나야,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리암이 우리 가문에 빚진 게 하나도 없다는 것뿐이란다. 그 아이는 자기가 원할 때 오고 가는 법이지. 찾으러 가지 마라. 세레나는 여전히 단념하지 못한다. 할아버지, 그가 떠날 거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언제요? 언제부터 계획한 거래요? 수 할아버지가 한숨을 쉰다. 네가 도시를 떠나던 바로 그날 밤 다른 학교에 지원했다고 말하더구나. 확고하더군. 떠나고 싶어 했고 붙잡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지. 리암은 착한 아이다. 인연이 아니라면 이제 놓아주거라. 세레나의 대답은 소름 끼칠 정도로 차분하다. 알겠어요, 할아버지. 이해했어요. 걱정 마세요. 먼저 떠난 건 그 사람이에요. 다시는 찾지 않을게요. 수할아버지는 그녀를 보며 그 어느 때보다 불안함을 느낀다. 세레나, 가서 좀 쉬렴. 내일은 더 힘든 훈련이 있잖니? 세레나가 고통스러운 기색이라도 보였다면 마음이 더 놓였을 텐데. 하지만 그녀가 차분할수록 그는 더 불안해진다. 그는 누구보다 속여를 잘한다. 내게 진심이 없었다면 3년 동안 옆에서 맴도는 걸 참아줬을 리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내가 말 한마디 없이 떠나버렸다.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 젊은이들은 이런 일을 스스로 겪어내야 한다는 걸 안다. 세레나가 너무 깊이 빠지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다.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떠나버린 내가 이토록 무정할 줄은 꿈에도 몰랐겠지. 그때 리암이 세레나를 얼마나 아꼈는지 분명히 봐왔으니까. 하지만 내가 정확히 어디로 갔는지는 할아버지조차 모른다. 지금쯤 나는 호북대학에 온 지 보름이 되었다. 조양예술학과는 다른 학과와는 다르게 운영된다. 교수진은 1년 내내 캠퍼스에 상주하며 늘 자리를 지킨다. 수업도 어느 학과보다 일찍 시작한다. 등록하러 왔을 때 기숙사에도 바로 들어갔다. 조양예술학과는 정말 독특하다. 배워야 할 양이 엄청나다. 중의학, 서양의학, 모든 식물 및 약재 성분의 이론부터 조향설계의 이론과 실습까지. 다행히 지난 생에 칭베이 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했었다. 약초에 대한 지식이 이미 탄탄해서 조향 공부가 술술 풀린다. 보름 만에 벌써 상당한 성과를 냈다. 순도 30%의 집중향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된 것이다. 조향에서 품질은 순도로 결정된다. 순도가 높을수록 등급이 올라간다. 집중향은 숙달하는데 수년이 걸리는 일은 아니다. 진짜 문제는 순도다. 현재 시중에서 가장 좋은 집중향도 순도가 60% 정도다. 방금 만든 향을 보며 미간을 찌푸린다. 하 교수님을 돌아보았다. 어느 단계가 잘못된 걸까요? 왜 아직도 차이가 이렇게 크죠? 사실 하 교수님은 내가 순도 30%는커녕 집중향을 만들어낸 것 자체에 이미 경악하고 있다. 그것도 단 한 번만에 고작 보름밖에 배우지 않았는데 말이다. 나는 명백한 천재인데도 만족하지 못한다. 계속해서 분석을 거듭한다. 하 교수님은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어색하게 헛기침을 한다. 리암, 넌 첫 시도에 성공했어. 그것만으로도 이미 대단한 거야. 너무 서두르지 말거라. 배운 지 겨우 2주밖에 안 됐잖니? 시간이 흐르면 훨씬 높은 순도에 도달할 거라 믿는다. 교수님, 새로운 생각이 떠올랐어요. 시도해보고 싶은 다른 약초 조합이 있어요. 하 교수님이 나를 멍하니 바라본다. 격려의 말이 완전히 헛수고가 된 셈이다. 아무 소용없는 말을 한 것이다. 그녀는 나에게 거는 기대가 크기에 물러나서 조용히 기다린다. 각 약초의 성질을 곱씹으며 집중향 재료를 용기에 담는다. 결국 찬 성질의 약초 하나를 중성약초로 바꾼다. 30분 뒤 새로운 집중향 한 세트가 완성된다. 뚜껑을 여는 순간 향기가 물밀듯 밀려오고 하 교수님은 더 이상 평정심을 유지할 수 없다. 어떻게 이런 일이? 평범한 집중향이 어떻게 이렇게 풍부한 향을 낼 수 있지? 순도가 적어도 60%는 되겠어. 그녀는 향기에 이끌려 급히 다가온다. 계량된 향을 살펴본다. 거의 반투명하다. 순도가 올라가서 이런 건가요? 당황하며 묻는다. 교수님, 이 향의 순도를 확인해 볼까요? 모양새가 좀 이상해요. 제가 실패한 건가요? 하지만 제가 아는 약초 지식으로는 이게 더 정제된 상태여야 하거든요. 그리고 하 교수님의 이름은 하천이다. 그녀는 조향 명문가인 하씨 가문 출신이다. 평범한 재능을 가진 그녀는 이제 40세지만 여전히 중급 조향 자격증만 가지고 있다.
그녀가 달성한 최고 순도는 50%였다. 가문은 오래전에 그녀를 포기했다. 그래서 이 도시에 조향협회를 운영하도록 내보낸 것이다. 그렇게 인생이 끝날 줄 알았건만 내가 만든 집중향을 보는 순간 그녀 안에 무언가가 깨어난다. 그녀는 입술에 손가락을 대고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낸 뒤 향을 조심스럽게 집어든다. 냄새를 맡고 면밀히 관찰하더니 순도 검사기로 가져간다. 3분이 흐른다. 맑은 종소리가 울려 퍼진다. 화면에 집중향 순도 65%가 표시된다. 허 교수의 숨이 멎을 듯했다. 그녀는 도저히 눈앞의 현실을 믿을 수 없었다. 지금껏 전 세계 어디에서도 집중향의 최고 순도는 60%에 불과했다. 그녀 자신조차 50%를 넘겨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이제 막 들어온 지 2주밖에 안 된 제자가 단 두 번째 시도 만에 65%를 찍어버린 것이다. 그 순간 리암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은 그야말로 굶주린 맹수 같았다. 내가 그녀의 모든 미래인 것처럼 보였다. 리암, 대체 방금 어떻게 한 거야? 모든 과정을 하나하나 설명해 줄 수 있겠니? 단 두 번 만에 순도가 이렇게 비약적으로 상승하다니 정확히 무엇을 다르게 한 거야? 그녀는 대답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더 높은 순도의 비결, 허씨 가문의 다른 천재들과 내가 무엇이 다른지, 그리고 그녀가 정말 사람들의 말처럼 재능이 없는 것인지 확인하고 싶은 것이다. 평소엔 평범해 보이던 허 교수가 향에 관한 일이라면 이렇게까지 이성을 잃을 줄은 몰랐다. 나는 차근차근 설명했다. 그저 성질이 찬 약초 하나를 이걸로 바꿨을 뿐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집중향은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 고안된 거죠. 차가운 성질의 약초는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몸에도 그다지 좋지 않고요. 여기에는 양기가 있는 약초가 없네요. 하지만 화염초로 대체할 수 있다면 효과는 훨씬 더 좋아질 겁니다. 그녀가 즉시 녹음 버튼을 눌러 내 모든 말을 기록하는 동안 나는 계속 이어갔다. 전에 양리학을 공부하고 약물을 조제해본 적이 있어서 시험삼아 해본 것뿐이에요. 조향의 원리도 조제법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 시도해봤습니다. 솔직히 진짜로 효과가 있을 줄은 저도 몰랐어요. 내가 아는 것과 고민했던 것들을 전부 털어놓았다. 설명이 끝나자 허 교수는 흥분으로 온몸을 파르르 떨었다. 리암, 넌 정말 나의 복덩이야. 여기서 기다려. 지금 바로 화염초를 가져오라고 할게. 다시 한번 해보자. 그녀는 즉시 조교에게 전화를 걸어 5분 안에 약초를 가져오라고 재촉했다. 조교는 몇 년 만에 교수가 이렇게 흥분한 모습을 처음 보았다. 이 도시로 쫓겨나다시피 온 지 10년, 허 교수는 서서히 무뎌져가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 그녀의 목소리는 완전히 딴 사람 같았다. 문제는 5분 안에 배달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죽어라 뛰었음에도 조교는 8분 만에야 도착했다. 조교가 사과하려 입을 열었지만 허 교수는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그녀는 약초를 낚아채 나에게 건네며 터져나올 듯한 기대감을 안고 나를 지켜보았다. 다시 해봐. 허 교수가 왜 저렇게 긴장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저 한 번 더 시도하는 것뿐인데 나는 약초를 받아 화염초로 바꾸고 용기에 전부 넣었다. 먼저 강불로 시작해 온도가 오르면 중불로, 마지막엔 약불로 마무리했다. 30분 뒤 향이 완성되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손을 뻗으려 했으나 허 교수가 먼저 낚아챘다. 교수의 기세에 압도된 조교는 그 옆에 뻣뻣하게 서 있었다. 뚜껑이 열리자 믿기 힘들 정도로 진하고 순수한 향기가 방 안에 가득 퍼졌다. 허 교수는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레 향을 들어 코끝에 가둬봐댔다. 그녀는 면밀히 살폈다. 오랫동안 교수를 보좌해온 조교도 한눈에 예사롭지 않은 품질임을 알아챘다. 색이 정말 아름다워요. 거의 투명할 정도예요. 순도가 최소 80%는 넘겠는데요. 세상에나 이렇게 순도 높은 집중향은 처음 봐요. 저 또한 이런 건 본 적이 없습니다. 나 역시 그 아름다움에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정말 근사하네요. 아쉬움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만약 화전옥으로 만든 용기를 썼다면 색과 순도가 훨씬 더 정교했을 겁니다. 우리는 이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직 더 나아갈 여지가 있다는 말인가? 그게 정말이니? 허 교수의 심장이 요동쳤다. 그녀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 용기로는 유리가 가장 좋은 재료가 아니었니? 네가 내내 불도저를 하는 것도 지켜봤단다. 그게 정말 차이를 만드는 거야? 나는 미소를 지었다. 교수님, 그건 일단 제쳐두죠. 순도부터 먼저 테스트해봐요. 저도 궁금하거든요. 마침내 어떤 성취감이 느껴졌다. 보름간의 노력 끝에 드디어 돌파구가 열린 것이다. 그녀는 측정기 위에 향을 올렸다. 3분이 흐른다. 종소리가 울린다. 화면에 집중향 순도 95%가 표시되었다. 그녀의 숨이 멎어버렸다. 이게 실화라니 믿을 수 없다. 집중향 순도의 세계 기록은 60%다. 그런데 이제 훈련한 지 보름 된 제자가 단 세 번째 시도 만에 95%를 찍었다. 그녀는 너무 벅차올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만약 내 말이 사실이라면 화전옥 용기를 썼을 땐 100%까지 도달할 수 있는 걸까?
허 교수가 제정신을 차리는데 꼬박 10분이 걸렸다. 그녀는 조교를 향해 돌아섰다. 샤오루, 당장 구할 수 있는 최고의 화전옥을 찾아와서 이태가 똑같은 크기로 제작해오도록 해. 조교도 번뜩 정신을 차렸다. 네, 교수님, 바로 가보겠습니다. 사흘 안에 반드시 가져올게요. 그녀는 서둘러 달려나갔다. 허 교수가 시계를 힐끗 보았다. 어느덧 오후 2시였다. 그녀가 나를 보며 말했다. 리안, 조향학과에 온 걸 진심으로 환영한다. 벌써 저녁물 시간이네. 제가 식사 한번 대접하게 해주실래요? 괜찮으시다면 어떻게 이 모든 걸 해내셨는지 자세히 듣고 싶어요. 솔직히 허 교수님이 왜 저렇게 흥분하셨는지, 왜 같은 질문을 반복하시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의를 갖춰 저녁 식사 제안에 응했고 묻는 모든 것에 대답해드렸죠. 허 교수님, 사실은 제가 어릴 때부터 한의학을 접하며 자랐기 때문이에요. 전 태어날 때부터 고아원에서 자란 고아거든요. 원장님이 한의사셨는데 고아원을 운영하려고 환자들을 치료하고 약초를 파셨어요. 수년 동안 곁에서 보면서 자연스럽게 익힌 거죠. 설명을 마쳤어요. 리암, 허 교수님이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당신을 제 스승으로 모셔도 될까요? 전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죠. 허 교수님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일어서면서 의자를 넘어뜨릴 뻔했어요. 어머니 뻘이신 분이 제 제자가 되고 싶다니요? 그런데 교수님은 아주 진지해 보이셨어요. 허 교수님, 제발 이런 농담은 하지 마세요. 전 향수 디자인을 공부한 지 겨우 보름밖에 안 됐는걸요? 전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어떻게 교수님을 가르치겠어요? 허 교수님이 한숨을 내쉬었죠. 거절하실 줄 알았어요. 역시 제 재능이 너무 부족해서겠죠? 전 얼른 그녀를 안심시켰어요. 너무 겸손하신 거예요. 이 학과의 교수님이시잖아요. 어떻게 본인이 재능이 없다고 하세요? 전 정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단지 제가 아직 아는 게 너무 없어서 그래요. 이제 겨우 시작했을 뿐인걸요? 허 교수님이 고개를 저으셨어요. 리암 씨는 제가 본 사람 중에 향수 디자인에 가장 천부적인 재능을 가졌어요. 딱 1년만 지나봐요. 전 세계가 당신의 작품을 쫓게 될 테니까요. 그때가 되면 모두가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겠죠? 수많은 사람이 당신에게 배우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럼 제 자리는 어디에 있겠어요? 누군가 저에 대해 이런 말을 해준 건 생전 처음이었어요. 지난 생애에서 제 세상은 오직 한 여장안을 중심으로 돌아갔죠. 일을 시작한 지 1년 만에 전업주부가 되었고 그것조차 엉망이었어요. 제가 쓸모없는 존재라고 확신하며 스스로를 완전히 의심하던 시절도 있었죠. 이번 생에서는 제 가치를 찾고 싶어요. 좋아하는 일을 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을 뿐이에요. 진정한 조향사가 된다는 건 꿈조차 꾸지 못했던 일이었어요. 허 교수님, 정말인가요? 심장이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녀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제 조향 실력은 몰라도 인재를 알아보는 제 안목은 믿으셔도 돼요. 당신의 향수 디자인 재능은 전율이 보들 정도예요. 머지않아 당신은 세계 최고가 될 거예요. 제 눈이 마치 그 광경을 이미 보고 있는 것처럼 반짝였어요. 허 교수님,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제가 인류 조향사가 된 날에도 여전히 제 제자가 되고 싶으시다면 주저없이 그러겠다고 할게요. 하지만 지금은 제가 아직 너무 초보예요. 서로에게 배우기로 해요. 교수님은 여전히 저를 이 세계로 이끌어주신 스승님이시니까요. 허 교수님은 이제 더 깊이 감동한 표정이었어요. 고마워요, 리암. 당신이 제게 희망을 주었네요. 당신이 최대한 빨리 성장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게요. 조만간 전문 서적들을 좀 가져다 줄게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우린 각자 헤어졌어요. 허 교수님이 주신 책들을 펴놓고 꼼꼼히 읽기 시작했죠. 아직 정식 개강 전이라 기숙사방을 혼자 쓰고 있었거든요. 교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니 가슴 한구석이 뜨겁게 요동쳤어요. 어쩌면 지난 생애에 부러워만 하던 그런 사람이 정말 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이곳으로 온 건 정말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여기서 허 교수님을 만났고 그녀가 제 가치를 알아봐준 유일한 사람인 건 분명하니까요. 지난 2주 동안 전 독서와 실험에만 몰두했어요. 오늘 허 교수님이 다급하게 저를 실험실로 부르셨어요. 저를 위한 깜짝 선물이 있다고 하시더군요. 도착하자마자 보인 건 최고급 화전옥으로 만든 향루였는데 은은한 광택을 내며 빛을 머금고 있었고 결이 비단처럼 매끄럽고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었죠. 이건 정말 굉장하군요. 전 숨을 죽인 채 중얼거렸어요. 허 교수님이 상영하셨어요. 간단할 줄 알았는데 결국 보름이나 걸렸네요. 최상급 화전옥은 구하기 힘들고 이 정도 크기는 더더욱 찾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좀 늦어지고 말았어요. 지난 생애에 수씨 가문의 사위로서 온갖 보물을 받지만 이 정도 품질의 화전옥 향로는 정말이지 보기 드문 것이었죠. 전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어요. 허 교수님, 이건 정말 특별하고 귀하고 가치 있는 물건이네요. 그냥 향을 만드는 데만 쓰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나요? 샤오루가 재빨리 끼어들었어요.
리암 씨, 걱정 마세요. 우리 교수님은 향해 살고 향해 죽는 분이시니까요. 더 좋은 향을 만들 수만 있다면 비용은 상관없으시대요. 자, 어서 해보세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우리 모두 보고 싶어 죽겠거든요. 허 교수님도 간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지난 2주 동안 교수님은 반년치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실험실에서 보내셨죠. 제 기술을 배우면서 교수님의 순도는 50에서 70으로 올랐고 이제 시니어 자격증까지 한 걸음뿐이었어요. 전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어요. 준비된 약초들을 하나씩 화전옥 향로에 넣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제 기술은 눈에 띄게 더 정교해졌어요. 옷과 유리는 열전도율이 다르기 때문에 온도 조절도 그에 맞춰 바꿔야 했죠. 가장 중요한 건 고르게 가열하는 거예요. 약초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도 완벽하게 융합되도록 온도를 조절해야 하죠. 극도의 정밀함이 요구되는 작업이었어요. 다행히 전 5살 때부터 원장님과 함께 불을 지피고 약을 만들어 왔죠. 제 손은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교수님, 몇 번 더 연습해보세요. 이런 건 상당 부분 몸이 기억하는 거거든요. 일단 감만 잡으면 자연스럽게 될 거예요. 교수님이 얼마나 배우고 싶어 하는지 알기에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어요. 열을 조절하면서 각각의 핵심 기술을 차근차근 설명해드렸죠. 40분 후 모든 과정이 끝났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이 방 안에서 나만이 유일하게 평온을 유지하고 있을 것이다. 오랫동안 집중해서 작업했더니 몸의 기운이 하나도 없다. 나는 티슈를 꺼내 관자놀이에 맺힌 땀을 톡톡 닦아냈다. 반면 허 교수님은 이미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계셨고 손은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떨리고 있었다. 샤오루 역시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교수님, 너무 긴장되시면 제가 대신 열어볼게요. 수년 동안 허 교수님 곁을 지킨 그녀는 95% 순도의 집중량이 이미 기적에 가깝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생각하자 그녀의 심장이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다. 허치에는 깊게 심호흡을 하더니 직접 화전옥 용기에 뚜껑을 들어올렸다. 지금까지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깊고 맑은 향기가 순식간에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향을 감싸지고 조심스럽게 들어올렸다. 그것은 석가지 완전히 순백색이었고 거의 투명하기까지 했다. 질감이 어찌나 고운지 불순물 하나 없이 마치 달빛을 고체로 응축시켜 놓은 듯한 모습이었다. 그녀는 마치 기적을 목격한 듯 충격을 넘어선 표정으로 눈을 크게 뜬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나는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내 예상대로군. 완벽해. 허 교수님, 먼저 순도 검사부터 해볼까요? 그녀는 제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세차게 끄덕이며 서둘러 향을 측정기기로 가져갔다. 5분이 흘렀다. 맑은 알림음이 울려 퍼졌다. 띵! 화면에는 선명한 글자가 나타났다. 집중향, 순도 100%. 허 교수님은 숨이 멎을 듯했다. 그녀는 계속해서 중얼거렸다. 정말 100이라니. 나는 샤오루와 눈을 맞추고 슬쩍 밖으로 나가자고 손짓했다. 여전히 충격에 빠진 샤오루는 정중히 고개를 숙이고 나를 뒤따랐다. 내가 떠나고 1시간이 지나서야 허 교수님은 겨우 흥분을 가라앉힐 수 있었다. 그러더니 그녀는 웃음을 터뜨렸다. 해냈어. 우리가 정말로 해냈다고. 그녀는 샤오루의 팔을 붙잡고 그 말을 반복했고 눈가에는 천천히 눈물이 고였다. 이제야 뭐가 문제였는지 알겠어. 내 재능이 부족했던 게 아니었어. 단순히 그들이 나에게 조향의 핵심 비법을 가르쳐주지 않았던 거야. 나를 수도에서 내쫓으려고 그걸 핑계로 삼은 거지. 무너져 내리는 교수의 모습을 지켜보는 샤오루의 가슴도 미어졌다. 허 교수님은 허씨 가문의 정당한 후계자였지만 자신의 가족들에게 배신당했다. 이 도시로 추방당해 보낸 세월이 벌써 10년이다. 교수님, 전 교수님을 따른 걸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요. 샤오루가 목이 메어 말했다. 저를 위해 해주신 일들 절대로 잊지 않을 거예요. 단 하루도 후회한 적 없으니까요. 오늘은 9월 3일, 정식 개강일이라 캠퍼스는 등록하러 온 학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활기찬 소음과 설렘으로 가득하다. 기숙사로 돌아오니 새로운 룸메이트가 와 있었다. 검은색 유틸리티 자켓을 입고 머리를 깔끔하게 자른 그는 한눈에 봐도 쿨해 보였다. 내가 들어서자 그가 손을 내밀었다. 안녕, 난 잭이야. 도양과 2학년이지. 우리 룸메이트네. 나도 자기소개를 했다. 리암입니다. 1학년이고 같은 과예요. 와우, 신입생이구나. 너 진짜 잘생겼다. 잭의 눈이 반짝이더니 궁금한 듯 물었다. 그런데 어떻게 벌써 입주한 거야? 학교에서 그런 걸 허락해줘. 내 신입생 때는 이런 거 없었는데. 조양과는 원래 2주 일찍 시작하지 않나요? 입학 통지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바로 오게 됐죠. 기숙사 배정도 이미 끝난 상태였고요. 나는 조목조목 설명했다. 잭의 입이 떡 벌어졌다. 아, 그렇구나. 이해했어. 매년 방식이 조금씩 바뀌나 보네. 아, 맞다. 나 이거 학생회장이야. 오늘은 할 일이 태산이네.
자세한 건 오늘 밤에 얘기하자. 그는 순식간에 문 밖으로 사라졌다. 나는 사람들과 친해지는데 시간이 걸리는 편이라 굳이 먼저 다가가지는 않았다. 책상 앞에 앉아 조양 기초서적을 꺼내 조용히 읽기 시작했다. 오후 3시쯤 세 번째 룸메이트가 어머니와 함께 짐을 들고 도착했다. 평생 우냐우냐 자란 티가 팍팍 나는 그는 들어오자마자 방이 너무 좁고 조명이 어둡다며 투덜대기 시작했다. 방 안이 너무 시끄러워져서 가방과 노트북을 챙겨 도서관으로 향했고 창가 자리에 자리를 잡았다. 허 교수님이 조양에 얼마나 진심인지 떠올리며 새 문서를 열어 집중, 향의 제조 공정 전체를 하나하나 적어내려갔다. 약초 선정부터 용기 선택, 불 조절까지 모든 단계를 명확하게 기록했고 특히 온도 조절에 관한 비법을 상세히 덧붙였다. 허 교수님이 연습할 때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간단한 도표까지 그려넣었다. 작업을 마친 후 교수님이 주신 5가지 고급 조양 공식을 꺼내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 무렵 칭베이 대학교 정문 앞에 세레나와 릴리가 세련된 스포츠카를 타고 나타났다. 2주간의 지옥 같은 훈련을 마친 세레나를 감싼 분위기는 이전보다 훨씬 더 차가워져 있었다. 그녀의 표정에는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날카로운 기운이 서려 있었다. 그녀에게 남아있던 한 줌의 온기조차 내가 떠나버리면서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았다. 릴리는 이제 세레나가 정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존재가 됐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생각이 끝나기도 전에 한난다가 일부러 세레나에게 부딪히더니 그대로 그녀의 품에 안기는 모습을 목격했다. 릴리 언니가 눈을 깜빡였다. 세레나의 반사신경이라면 그걸 못 봤을 리가 없는데 일부러 당해준 건가? 릴리는 그 남자를 유심히 살폈다. 꽤 준수한 외모였지만 리암의 근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릴리는 웃음을 참으며 다가갔지만 세레나의 미간은 이미 깊게 찌푸려져 있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그 남자를 나라고 착각했던 것이다. 그 남자의 체격과 머리 스타일이 나와 꽤 비슷했기에 피할 타이밍을 놓쳤던 것이다. 릴리의 목소리에 그녀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세레나는 재빨리 2걸음 뒤로 물러나 남자와 거리를 두었다. 그녀의 말투는 마치 무생물을 대하듯 차갑고 건조했다. 무슨 용건이죠? 남자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상처받은 듯 그의 목소리가 떨려요. 세레나, 나야, 탕이라고. 우리 어릴 때 같이 자랐잖아. 중학교 때 같은 반이기도 했고. 전학 가더니 나를 잊어버린 거야? 그는 회개한 자였어요. 전생에 그는 세레나를 함정에 빠뜨렸지만 그 일이 그녀를 미치게 만들고 결국 자신의 모든 것을 파괴할 줄은 꿈에도 몰랐죠. 회개한 후 그는 결심했어요. 명성 따윈 필요 없어. 중요한 건 수시 가문의 사위가 되는 거야. 그것만이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길이니까요. 그래서 이번 생엔 유학도 가지 않았죠. 리안보다 먼저 세레나에게 접근하려고 일부러 침대위에 남은 거예요. 세레나의 미간이 더 깊게 찌푸려져요. 그 이름은 그녀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거든요. 그녀의 눈엔 그저 사소한 일에 울먹이는 짜증나는 녀석일 뿐 단 한 번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리앙과는 전혀 딴판이었죠. 그녀의 세계에서 남자는 오직 2종류뿐이에요. 리앙, 그리고 그 외의 남자들. 기억 안 나. 목소리엔 티끌만한 동요조차 없어요. 비켜. 등록하러 가야 한다며 그녀는 차갑게 가버려요. 거침없는 발걸음. 뒤도 돌아보지 않네요. 릴리가 서둘러 뒤따르며 이 모든 걸 몰래 촬영해 고등학교 단톡방에 전송해요. 어떤 놈이 세레나한테 들이대다가 그 자리에서 얼어 죽음.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등록을 마친 후 릴리가 물어요. 자, 이제 어떡할 거야? 첫날부터 그냥 기숙사로 들어가긴 좀 그렇잖아. 도서관. 세레나가 담담하게 대답해요. 의대랑 컴퓨터공학 복수 전공할 거야. 4년이란 시간 낭비할 틈 없어. 당장 시작해야 해. 릴리가 가던 길을 멈추고 믿을 수 없다는 듯 쳐다봐요. 학문의 세계는 나랑 안 맞네. 알았어. 난 좀 즐기다 올게. 무슨 일 생기면 전화해. 마치 고등학교라는 감옥에서 드디어 탈출한 사람처럼요. 그녀가 원하는 건 사랑에 빠져 진짜 대학 생활을 만끽하는 것뿐이죠. 공부 따윈 세레나나 하는 거라면서요. 릴리는 발길을 돌려 칭베이 친구들에게 연락해 학교 근처 라운지바에 룸을 예약해요. 방 안에서 한 소녀가 갑자기 휴대폰을 꺼내 어떤 사이트를 열어요. 화면을 가리키며 말하죠. 이것 좀 봐. 와, 진짜 눈부시게 잘생겼다. 화베이 대학교 신입생이라는데 너무 아쉽다. 우리 학교였으면 내가 벌써 꼬셨을 텐데. 릴리는 관심 없다는 듯 있다가 화베이 대학교라는 말에 귀가 번쩍 뜨여요. 자신도 모르게 몸이 기울어지죠. 사진 속 얼굴을 확인한 순간 그녀의 동공이 지진을 일으켜요. 평범한 옷차림으로 보석원 창가에 앉아 햇살을 받고 있는 남자. 이게 리암이 아니면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요? 이미 댓글창은 폭발 직전이에요. 이 사람 어느 학교예요? 진짜 비현실적이다. 올해 10대 명문대 캠퍼스 킹카 선발하면 무조건 이 사람이 1등이다. 반박 불가.
누구 정보 아는 사람? 도와줄 화베이대 학생 없어? 릴리는 경악과 기쁨이 교차하는 마음으로 댓글을 하나하나 훑어내려가요. 리암 이 녀석 조용히 저 멀리까지 가서 캠퍼스 킹카가 되어버렸잖아. 나쁘지 않은데? 릴리 너 괜찮아? 친구들이 그녀의 묘한 표정을 보고 의아해해요. 괜찮아. 릴리의 입가에 미소가 번져요. 그저 아주 재미있는 걸 발견했을 뿐이야. 저기, 이 사이트 정체가 뭐야? 다른 학교 소식도 다 볼 수 있는 거야? 친구가 링크를 보내줘요. 전국 대학가 소식을 공유하는 전국대학교 커뮤니티였죠. 릴리는 즉시 휴대폰으로 접속해 리암의 게시물을 찾고 사진을 저장한 뒤 친구들을 돌아봐요. 너희끼리 놀고 있어. 급하게 처리할 일이 생겨서. 계산은 내가 했어. 다음에 봐. 그녀는 칭베이 도서관으로 달려가 구석에 박혀있는 세레나를 찾아내요. 고개를 숙인 채 필기구만 바쁘게 놀리는 세레나. 그녀의 차가운 오라 때문에 아무도 다가가지 못하네요. 릴리가 살금살금 다가가 그녀의 노트를 확 뺏어버려요. 세레나는 눈길조차 주지 않아요. 여전히 펜을 움직이며 말하죠. 할 말만 하고 꺼져. 와, 방금 건 좀 상처인데? 릴리가 일부러 말을 길게 늘어뜨려요. 내가 여기까지 온 건 누구보다 먼저 리암 소식을 전해주려고 온 건데 듣기 싫으면 관두고 나 갈게. 그 이름이 나오자마자 세레나의 손이 멈칫해요. 그녀가 처음으로 고개를 들자 무심했던 눈빛에 변화가 생기며 릴리를 뚫어지게 쳐다봐요. 릴리는 웃음이 터져나오려는 걸 필사적으로 참아요. 지금 웃었다간 다음 순간 바로 쳐맞을 게 뻔했으니까요.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찾더니 세레나에게 메시지를 보내요. 직접 확인해봐. 이거 리암 맞지? 세레나가 메시지를 확인해요. 사진이 뜨는 순간 그녀의 피가 차갑게 식어 멈추는 것만 같았죠. 오직 지금 이 순간 그녀는 자신이 리암을 얼마나 미치도록 그리워했는지 깨달아요. 한 달 반이라는 시간 동안 몸속의 모든 세포가 그를 갈구하며 비명을 지르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사진 속 리암은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네요. 아니, 오히려 예전보다 훨씬 더 여유롭고 눈부시게 잘생겨졌어요. 그 녀석, 대체 어디에 있는 거야? 이게 대체 어디서 튀어나온 거지? 그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릴리는 전국대학 네트워크 창을 열어 그녀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그는 허베이 대학교에서 향유학을 전공하고 있어. 그 먼 도시에서 여기까지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모양이네.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야 할 거리잖아. 분명 우리랑은 눈곱만큼도 엮이기 싫은 거야. 그냥 숨어버린 거라고. 세레나의 입술이 일자로 굳게 다물어졌다. 그녀도 이미 뼈저리게 알고 있었다. 나를 놓아주기로 결심했는데 운명이 다시 그녀의 코앞에 이걸 번져놓다니. 이걸 대체 어떻게 모른 척하라는 거야? 그렇구나. 걱정 마. 지금 당장 뭘 어떻게 하려는 건 아니니까.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불연 질문을 던졌다. 우리가 화베이의 게시물을 볼 수 있다면 그쪽에서도 우리 걸 볼 수 있을까? 아마도 그렇겠지. 세레나, 도대체 무슨 꽁꽁이야? 릴리는 엄습하는 불길함을 느꼈다. 세레나가 한번 결심하면 그 누구도 막아설 수 없으니까. 세레나, 제발 그런 눈으로 보지 마. 무서워 죽겠단 말이야. 세레나는 다시 책을 집어들고 몰입한 척 페이지를 넘겼지만 목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차분했다. 내 사진 좀 찍어줘. 최대한 예쁘게 말이야. 릴리는 완전히 넋이 나갔다. 세레나는 남이 찍어주는 걸 질색했다. 내가 옆에 있을 때나 겨우 몇 번 응해줬을 뿐인데. 하지만 릴리는 감히 대물을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그녀는 각도를 바꿔가며 연신 셔터를 눌렀고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확인을 받았다. 릴리를 더 경악게 한 건 세레나가 직접 사진을 보정하더니 릴리의 폰으로 익명 계정을 만들어 사진 3장을 올려버린 것이다. 그녀가 휴대폰을 툭 돌려주었다. 다 됐어. 이제 가봐도 돼. 파급력은 즉각적이었고 압도적이었다. 채 1시간도 안 되어 댓글이 1000개를 돌파했다. 죄다 남자들이었다. 어느 학교 여신이야?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미녀라니 진짜 대박이다. 벌써 입덕 완료. 누구 정보 아는 사람 없어? 제발 연락처 좀 공유해줘. 찾았다. 수도수씨 가문의 공주님 세레나야. 올해 수석급 성적으로 칭베이에 들어갔대. 외모, 지성, 배경까지 다 가진 인생이네. 난 저 여자한테 내 인생을 건다. 심지어 누군가는 내 게시물까지 끌어와서 올해 10대 명문대의 킹카와 킹카는 단연 이 둘이라며 우리를 엮기 시작했다. 탕은 이 광경을 보며 질투로 주먹을 불끈 쥐더니 이내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휴대폰을 집어들어 보정한 사진을 올리고는 가짜 계정을 동원해 외모, 학업, 의로파 배우 타이틀에 든든한 배경까지 갖춘 완벽한 엄친아 이미지를 도적해냈다. 그의 게시물은 들불처럼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동시에 내가 고아원 출신이라는 사실이 누군가에 의해 까발려지고 말았다. 인터넷은 순식간에 세레나와 팡을 환상의 커플로 추앙했고 나는 분수도 모르는 고아 찌질이로 낙인 찍혔다. 팡은 여론이 형성되는 걸 확인하고는 만족스러운 듯 샤워하러 들어갔다. 하지만 나는 이 소동을 눈꼽만큼도 모르고 있었다.
이제 막 도서관에서 기숙사로 돌아온 참이었으니까. 룸메이트 셋은 이미 모여 앉아 휴대폰 화면 속 게시물을 틀어져라 보고 있었다. 허베이 대학생인 그들도 인터넷을 뒤흔든 세레나와 리암의 소식을 접한 모양이었다. 내가 들어가자마자 그들은 안달난 듯 상황을 주덜주덜 설명해댔다. 나는 그저 희미하게 미소 지을 뿐이었다. 걱정해줘서 고마워. 하지만 난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써. 솔직히 말해서 그들은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네. 앞으로는 이런 쓸데없는 일에 시간 낭비하지 말자고.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힘주어 덧붙였다. 난 세레나 수라는 여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평생 감정을 가질 일도 없을 거야. 화날 것도 전혀 없어. 내뱉을수록 내 자신조차 그 거짓말을 믿게 되는 기분이었다. 내 눈동자에 스친 그림자를 눈치챈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내가 정말 아무렇지 않아 보이자 세 사람은 드디어 화제를 돌렸다. 너가 그렇게 쿨하게 넘기니 다행이다. 다 모인 김에 정식으로 자기소개나 하자고. 난 잭, 향유학 2학년이고 이도시 출신이야. 난 조던, 향유학 3학년이고 역시 이 동네 토박이지. 전 휴고예요. 수도에서 왔고 향유학 1학년입니다. 이암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도시 출신이고 향유학 1학년이에요. 조던이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내가 제일 형님이네. 그냥 이 큰형님만 믿고 따라와. 학교 생활이든 고민이든 뭐든지 물어보라고. 이도시에서 20년을 살았으니까. 구석구석 모르는 게 없다고? 우리 박내딸 향유학 전공이라니. 게다가 수도에서 온 막둥이까지 있잖아? 휴고는 조금 수줍어하는 기색이었다. 목소리는 가늘팠고 얼굴의 반점 때문에 주위 시선을 의식하는 듯했다. 방금 막 도착했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그는 가방에서 선물 상자 3개를 꺼내 우리에게 하나씩 건넸다. 만나서 반가운 마음에 준비한 작은 선물이에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네요. 깔끔하게 포장된 상자를 받아 로고를 확인했다. 아이폰 풀 패키지였다. 잭은 이미 상자를 뜯어보고 경악했다. 잠깐, 설마 이거 아이폰 19 프로 맥스 아냐? 이건 너무 과해. 받을 수 없어. 휴고, 마음은 정말 고맙지만 이건 너무 비싼 선물이야. 나도 도저히 못 받겠어. 휴고는 깜짝 놀란 토끼처럼 몸을 빳빳하게 굳혔다. 그의 목소리가 한층 더 작아졌다. 제발, 그냥 받아주세요. 돈은 하나도 안 들었어. 그저 작은 성의일 뿐이야. 제발 받아줘. 거절당할까봐 차마 고개도 들지 못하고 바닥만 보는 그 긴장한 기색이 역력한 그를 보며 나는 전화를 받아든다. 휴고, 정말 마음에 들어. 고마워. 진심이야. 나중에 내가 밥 한 끼 살게. 다른 두 사람도 기쁜 얼굴로 각자의 몫을 챙긴다. 조용하고 수줍던 녀석이 사실은 숨은 부자였다니 상상도 못했다. 사실 가족이 없다는 것엔 이미 오래전부터 익숙해져 있었다. 인터넷에서 내 사정을 알게 된 세 사람, 이제는 나를 챙겨줘야겠다며 의욕을 불태운다. 다들 가족의 도움을 받으며 대학 생활에 적응해가고 있지만 곁에 아무도 없는 나는 개교 첫날부터 부서관에 틀어박혀 누구보다 치열하게 움직인다. 한편 자신과 팡이 찰떡궁합이라는 게시글을 본 세레나의 얼굴이 순식간에 싸늘해진다. 무표정한 얼굴로 노트북을 연 그녀,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맹렬히 질주한다. 단 몇 분 만에 그 글은 흔적도 없이 증발했다. 그제야 그녀의 기분이 조금 나아진 듯하다. 옆에서 지켜보던 릴리가 낮은 휘파람을 분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 고작 이런 일에 해커 실력까지 발휘하다니. 못생긴 녀석들은 절대 포기를 모르거든. 이런 수작은 이미 초등학교 때 다 뗐어. 세레나는 냉장고에서 꺼낸 탄산음료를 단숨에 들이켠다. 꿀꺽꿀꺽. 릴리가 어깨를 으쓱한다. 근데 이런 생각은 안 해봤어? 네가 다른 남자랑 엮였다는 소리 들으면 리암이 질투하지 않을까? 그거 보고 싶지 않아? 그만해. 그가 널 정말 좋아하는지 이번에 확실히 알고 싶은 거잖아? 세레나가 그대로 굳어버린다. 그녀는 인정한다는 듯 릴리를 빤히 바라본다. 네 인생을 통틀어 가장 똑똑한 순간이네? 노트북 앞에 다시 앉은 그녀. 삭제했던 글을 복구하더니 한술도 없더 상간에 박제해버린다. 절대 놓칠 수 없게. 세레나는 자신이 릴리의 게임에 완전히 넘어갔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내 생각뿐. 그녀가 나를 모욕하게 두지 않겠어. 넌 내가 아는 사람 중 가장 유능해. 네가 감당 못할 일은 없어. 릴리기 능청스럽게 말한다. 리안도 지금쯤 그 글을 봤겠지? 만약 그가 연락해서 물어보면 사실대로 말해줄 거야? 릴리는 내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세레나의 눈빛이 부드러워진다는 걸 눈치챘다. 그녀는 분명 내 이야기를 하는 걸 즐기고 있다. 세레나는 창밖으로 고개를 돌려 밤을 수놓은 도시의 불빛을 바라본다. 그가 정말 신경이나 써줄까? 그녀가 나지막이 읊조린다.